NBA 온에어 시즌 2 32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주인장입니다. 남해크이님, 네, 이대로 여한이 없는 남해크입니다. 네, 가야님. I feel confident because I'm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Best play in the world. Best player in the world. 카이언입니다. 뭐라는 거야?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기구까지 있어. 르브론의 육성인가요? 육성 인터뷰. 아직 스틸 자신감 넘친다. Best player in the world 인터뷰였습니다. 네. 야, 진짜. 이제 지난주에 한번 밀리니까 이젠 기구를 쓰네. 이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그렇죠. 네. 강력한 의지를 담은. 사실 이 인터뷰는 골수할 때 이제 2년 전에 발릴 때 그때 네. 이제 인터뷰였는데. 하지만 그렇죠. 3, 4년 때는 베스트 플레이어가 아니었죠. 베스트 프렌드였죠. 그렇죠. 보스턴의 베스트 프렌드였죠. 네, 베프. 그렇죠. 네. 깜짝이야. 네, 시리즈의 영향을 저희가 많이 받네요. 예,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 호수이님이 함께하지 못하시는 네, 비가 많이 와갖고 호수에 물이 넘쳤어요. 그렇죠. 드립 나올 줄 알았습니다. 좋은 드립이네요. 네. 자, 오늘은 이런 댓글- 개그를 할 줄 그렇죠, 몰랐네. 그렇죠. 굿디네 굿디. 그렇죠. 네, 빨리 댓글 소개로 넘어가도록 그래도 하겠습니다. 학도님 챙겨드려야죠, 학도님. 학도님도 네 근데 학도님 언제 와요? 오신다고 해놓고 계속 이제 그 일정이 안 맞아서 아니 뭐 네. 온다고 안 와갖고 내가 이제는 뭐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바쁘더라고요. 맞아, 얘기 들었는데 진짜 네, 바쁘더라. 네. 자, 댓글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제플리카님입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방송할 때 이제 그 저녁에 다신 댓글인데 이틀이 엄청 기네요. 그 자자 파출리의 파울 그것 때문에 매니아 게시판 그다음에 pop 감독의 인터뷰 때문에 또 그 게시판에서 또 난리가 그쵸, 나고 그쵸.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온에어 청취자분들 중에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팬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네. 그쵸, 그쵸. 이게 너무 격렬하게 토론이 펼쳐지다 그쵸. 보니까 그쵸. 네. 네, 서로 상처 받지 말고 네.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어쨌든 네.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는 네. 스타일로. 네. 제프리카님은 또 이제 골스 팬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또 안타까움이 또 좋으시겠어요? 네. 자, 다음 댓글은 모순 없습니다 님입니다. 첫 댓글이신데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언제나세요. 재미와 좋은 정보로 마음속 넘버원 팟캐스트. 감사합니다. 보스턴과 워싱턴의 7차전 시청 후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가야님을 즐겁게 해줄 르브론 선생이 드디어 이제 출격하겠다고. 네네네. 네. 그렇죠. 궁금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고탓과 호포드의 투박한 포스트업을 보면서 르브론의 아름다운 포스트업. 아름답진 않죠. 솔직히 투박은 비슷비슷하지 뭐. 그놈이나 저놈이나. 아니 뭐 이렇게 메이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위에 있고요. 그쵸. 르브론이.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뭐 흔히 그런데. 얘기하는 네. 조단이나 뭐 코비 브라이언트의 그 어떤 포스트업 무브랑은 뭐 비교가 되기 좀 어렵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이 포스트업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네, 엄청 어렵죠. 네. 네. 아니 저는 요즘 선수는 중에서는 그러니까 정규 시즌 기준으로 네. 믹스테이프 보시면은 그 라마커스 알드리지 포스트업 좀 보시면 굉장히 그 뭐랄까 소프트 터치가 아주 부드러운 그런 무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마커스알들 이제 팬들이 생각하는 최상급 포스트업 선수가 뭐 있을까요? 뭐 최상급 포스트 선수는 아무래도 마이클 조던이죠. 그렇죠. 네, 진짜 마이클 조던이고 그 뭐 가드 중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안드레 밀러. 안드레 밀러라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도 거의 이제 선수 생명 연명하고 있긴 한데 나이가 가장 나이가 많죠. 네. 네. 근데 정말 그 운동 영역이 되게 평범한 선수가 그쵸. 되게 장수함에 있어서 그 가드로서 갖고 있는 포스트업 스킬은 상당히 뛰어나고 뭐 빅맨 중에서는 뭐 하킴 뭐 하킴. 하킴 올라죠. 그렇죠. 그 개인적으로 케빈 맥켈도 그렇죠.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죠. 엄청났죠. 네. 현재 이 시리즈를 보시면서 아이지아 토머스와 이제 브래들리 빌이 매치업할 때 빌이 아톰을 상대로 포스트업을 생각보다 자주 시도하지 않는 이유, 뭐 하든이나 가솔의 매치업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스킬이 또 필요한 네, 그런 그렇죠. 기술이라고 밑에 또 스미스팡님하고 가엔 카와이스고이님이 또 댓글 또 달아주셔서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스트업 약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좀 약간의 그 스텝이 불안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언급되지 않은 선수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샤키로닐 정말 압도적인 포스트업 무브가 있거든요. 단지 덩치만 큰 그 어떤 그런 스킬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스킬셋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샤케로닐이 갖고 있는 포스트업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르브론과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고 약간 하킴 올라주언이나 케빈 맥케일이 갖고 있는 포스트업 스킬은 약간 MJ나 코비 같은 스타일이지 않나. 좀 더 기술이. 네, 근데 누가 더 낫냐라가 누가 더 메이더 높냐라고 하면 어찌 보면 르브론이 높을 때도 있거든요. 경기를 보다 보면. 왜냐면 르브론은 정말 미스매치 활용한 정말 그 몸집으로 누른다면 네. 누르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샤키로닐도 상당히 그냥 힘으로 조져버리는. 팬이지만 홈콜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조금 걸어, 가끔 걸어. 네,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이 포스트업 생각하면 이제 예전에 패트릭 ewing이 제일 그쵸. 떠오르지가 않, 계속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포스트업이 물론 그 잡고 난 후도 분명히 또 이렇게 화려한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그 잡아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교과서적인 그렇죠. 모습을 그 당시에 보여준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뒷사람을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잡다기보다는 뒷사람이 이렇게 뺏지 못하게 교과서에 나온가요? 교과서에 잡아라. 네. 뺏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에서 볼을 잡아내는 그런 이제 교과서적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지금 언급된 선수들을 보면 과거에는 포스트업 중심으로 공격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그쵸. 필요했다면 지금은 포스트업보다는 좀 더 빠른 농구들을 구사해서 그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들이 좀 적지 않나. 그렇죠. 네. 그 뒤를 지고 하는 것보다는 앞에다 두고 바로 그쵸? 이제 게임을 네. 이제 풀어 나가는 게 많아지는 그쵸. 거다 보니까. 네. 마지막으로 도리도리 포스트업은 케빈 가넷이 10번 정도 하죠. 도리도리. 네, 다 속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당구 칠 때 소위 말하는 달달이라고 그죠? 하죠. 네. 네. 머리가 그렇게 작은데도 속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스텝이 너무 크니까 이게 엄청나죠. 네, 다음 댓글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소왕 고기짜님. 몇 년 전엔 세난 이름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곤 했는데 세난을 응원하는 날이 오네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강화의 부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쵸. 좀 불리해진 전력, 그쵸. 예, 그것 때문에 응원하신 것 같습니다. 자, 2017년도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 축하드립니다. 보스턴 셀틱스가 야, 독식이죠, 독식. 네, 사기야 사기. 야, 되는 집이야. 아. 이게 근데 저기 그 보스턴이 1픽을 소위 먹은 게 그 66년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그쵸. 1라운드 1픽을 받은 게 되게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현대 드래프트 제도가 시행한 이후로 1픽을 그렇죠. 받은 건 처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어제 보스턴은 뭐 계속 뭐 높은 수준의 농구를 구사했기 때문에 성적이 워낙 또 좋았죠. 또 이번 시즌도 사실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지금 올라왔는데. 왜요? 지금 파이널 갈 것 같아서 하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1픽을 또 건지셨어.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워낙에 정통적인 명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거 다음 이거 1픽 딱 되고 폴 피어스가 트위터인가 그 어쨌든 SNS에 그렇죠. 이제 소위 나 때문에 받았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이제 소위 좀 자기를 비하하면서 웃기는 죽어서 이름을 남겼죠. 네. 아, 그 누가 대신 남겨줬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또 또 굳이 거기서 자기가 또 네, 거기서 또 그 형이 좀 그런 형이야.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갑자기 누구 생각나는데요? 저라고 말할 수 있죠. 미리 언지를 달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죠. 내가 얘기할 테니. 네. 저죠. 아, 그죠? 네. 저는 제가 잘한 건 제가 그렇죠. 잘했다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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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실된 사람이에요. 네. 못 참아요. 어쨌든 이 로터리 추첨 결과와 관련해서 댓글들이 좀 달렸습니다. 네. 강원도 호랭이님. 네. 샤이 보스턴이시죠? 그렇죠. 네. 건파 진출의 드래프트 1픽까지 소리 질러. 고 셀틱스. 네. 셀틱 프라이드 맨. 아, 와우. 이제 그 밑에 스미스팡님이 그 지명 순위 추천 결과까지 자세하게 또 올려주셨고 네. 또 시카고는 언제쯤이면이라는 아쉬움도. 안 받는 게 차라리 낫죠. 네. 만포대교원 문호전야님은 이제 셀틱스의 컴파 진출을 또 축하해 주시고 네. 호수이님의 레이커스가 3연속 콩픽으로 픽도 보았다고. 아, 그렇죠. 네. 아주 살 떨렸죠. 콩픽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2위 픽을 연속 지금 3번 연속. 아, 네. 콩이 2위라는 뜻이구나. 그렇죠. 네. 그 콩진호 씨. 네. 아, 그리고 이제 아톰의 팬으로서는 이 픽을 사용하여 올스타급 영입을 통한 대권 도전을 또 희망하신다고 합니다. 네. 예, 장로님의 의견이 또 궁금하다고. 이게 저도 네. 이제 요즘은 좀 약간 헷갈리는데 이제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드래프트 픽에 지금 현재 상위 클래스들로 올라온 선수들의 면면이 봐도 좀 매력적인 선수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이 픽을 사용해서 또 분명히 또 얻을 수 있는 찬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선수들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이제 네임밸류들을 가진 소위 스미스팡님이 좀 싫어하시겠지만 버틀러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서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저는 그냥 어쨌든 이 1픽을 가져가서 조금 이제 계속 어찌 보면 지금 5년 동안 계속 만들어온 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계속 이어가는 명맥
쪽으로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뭐 흐름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진짜 되는 집이라고 만약에 지금 상위권 픽이 올라온 선수 중에 가드들이 많고 그리고 사실은 보스턴이 보유하고 있는 가드들 자원들이 내년이면 계약이 거의 다 끝날 활용이 있기 때문에 보험 들기도 좋고 게다가 아니면은 큰 인간이랑 한번 트레이드 그렇죠. 도 괜찮고 네. 되는 집은 대안도 많아. 우선 동부는 뭐 제가 뭐 르브론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가 버티고 있는 한 사실은 꾸준하게 그 3번 컨텐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는 보스턴이 지금 강력한 또 클리블랜드 라이벌 팀 중에 한 팀으로 제가 볼 때는 3번에 대한 그 니즈가 강해서 어떻게든 뭐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폴 조지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네. 폴 조지와 또 폴조지도 이름 계속 나오고 헤이워드 있어요. 얘기가 폴 조지는 나오고.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이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또. 네. 아 반전으로 런저 볼. 네. 네, 좋네요. 네. 팀덩컨 넘버 태연이 원님도 호수인님과 라메크님을 축하한다고. 네. 라메크인이 아니라 나메크. 라메크, 그렇죠. 아, 두음 법칙으로 생각하는 아 약간 또 발음을 약간 이제 굴려주신 건가요? 라메크인으로 해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되네. 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야수장이님 유튜브에 링크를 하나 걸어주셨습니다. 이게 듀란트가 슛을 할 때 알드리지가 이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인데 스텝이 좀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 요건 약간 고의가 보였죠. 제발 양 팀 다 더 이상 다치는 선수가 없길 바랍니다. 라고. 네, 경기는 끝났죠. 그렇죠. 네, 팬들의-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네. 그렇죠. 네. 저희 팬들의 마음은 훌륭한 선수들의 건강하고 그렇죠. 멋진 플레이를 그렇죠. 보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야수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네. 자, 스미스팡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 시리즈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경기를 보다가 조용히 끄셨다고. 역시 카와이가 없는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하다는 것을 맞아요. 예, 자자를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스미스팡님의 댓글을 중간중간에 만나니까 좀 오랜만이네요. 낯서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스미스팡님이 나온다니까 원래 한 코너인데 약간 뭐랄까 네. 그 자동 폐지가 돼가지고 갑자기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네. 나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시작하나? 막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들었는데 네. 또 나와. 아쉽네요. 이게 다르네요. 초반에 쪽쪽 나오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약간 소금 같은 역할. 네. 아 그렇죠. 네. 팩트 체크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관장도 해주시고. 약간 네. 그 뭐랄까요 NBA 온해역의 약간 MSG 같은 느낌. 사실 저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박 실장님이라고 하고 느낌이 박 실장님 느낌이 좋아서. 아 지금 댓글계 1번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박 실장님께서 우리 많이 또 지도 편도 해주셔가지고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히 편안하게 이렇게 실장님이네. 네. 그렇잖아요. 저희 우리들을 이렇게 지탱해 주시니까. 네. 게다가 지도 이제 편달. 이게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상 그쵸. 또 대댓글까지는 소개를 또 잘 안 해드려서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뭐 지분이 어마어마하시죠. 그렇죠. 네, 그럼요. 실제로 뵌 적이 없는데 정말 제가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뒷모습만 맺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댓글계 대주주예요. 네, 소액주주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식구죠. 실장님으로 부르죠 앞으로. 네. 박 실장님 코너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코너 아이디를 바꾸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NBA 오늘 박 실장. 다른 분들 쓰지 마십시오. 네, 이분만 허용됩니다. 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위긴스 친구들님, 오늘 올라오는 거 맞죠? 내일인가? 이러셨는데. 지난주 기본- 댓글이군요. 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화요일 저녁에 녹음을 해서 수요일 그렇죠. 오후에 업로드하는 그렇죠. 걸 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댓글은 가야인 카와이스고이님 오랜만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 팬분들의 내로남불 정도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은 의견.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상 네, 관련해서 네. 너무 많이 공격을 또 당하니까. 네, 예. 네, 네. 카와이의 부상 부위가 휴스턴 전부터 축적되어 온 것이고 뭐 자자의 플랜 골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수키님. 수키. 아 굉장히 오랜만에. 네. 아, 그렇죠. 원래 시즌 1 때 저희가 한번 네. 뵀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기억이 나네요. 나왔던 분인데 3월 초에 오른쪽 발목 인대가 나가서 이제 겨우 깁스를 풀고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가 있고 하셔가지고 농구를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예. 오래된 골스 팬으로서 카와이의 부상이 너무 안타깝게 그렇죠. 합니다. 네. 골스 팬 이전에 농구 팬으로서 진짜 멋진 컴파 기대했었는데 속상하시다고. 카와이도 주인장님도 어서 케어하시길 맞다. 주인장님은 바랍니다. 저기 다 나으셨네요. 아, 지금도 조금 하고 계신데. 네. 네. 제가 붕대를 하고 계시죠? 네. 너무 뛰고 싶은 경기가 하나 있는데 네. 어제 약간 디뎌 보니까 네.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아이씨. 아쉽네요. 뛰어야 되는데. 네. 채치수처럼 아프지 않아 하고 뛰어요. 잘 관리하시길. 네. 예. 그러다 은퇴해요. 아직은 은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 위긴스와 친구들님 김명정 캐스터의 방송사. 김명정. 제가 예. 지난번에 김명신이라고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아, 네. 김명정 캐스터님. 네. 네. 뚱크 그거. 네. 진짜 깨끗합니다 이분. 네네. 그 유튜브 링크를 또 올려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웃음을. 너무 웃겼죠 그때. NS 윤지 맞아요. 그 박세훈 네. 기자님이랑. 근데 포인트는 NS 윤지가 웃으니까 예쁘더라. 그렇죠. 아 귀엽더라. 역시 주인장님. 제가 자. 잘 나갈 때는 예. 자, 또 본인 입으로 뭔가 지금 뭐 하나 나올 뻔하다가 말리지 말걸. 네. 자 광장동 달달이 아빠님 오랜만에 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요즘은 하이라이트로만 NBA를 챙겨보고 계십니다. NBA 그 멤피스의 탈락 그쵸. 이후에 또 르브론이 우승하기를 아. 희망한다고 계십니다. 이게 골스의 안티셔서. 아이고. 네. 네. 그리고 NHL도 프로 기간인데 컴파 중이고 오타와를 또 응원하신다고 합니다. 네. 나이가 드시니까 본방 보는데 점차 한계를 느끼네요. 오늘 분들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광장동 달달이 아버님은 정말 저희 초창기 멤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커리 3점 샷님. 네. 프로업에서는 원래 타이트하기 때문에 부상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패널분들이 골스가 욕먹고 있다는 말을 하시는지라고 저희는 그냥 뭐 여론이 그렇다는 걸 좀 전해드리는 네네네, 정도였죠. 네. 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쾌한 그런 그쵸. 감정이 또 네. 있으셨다고 합니다. 아 저희가 말한 게 불쾌하다. 그렇죠. 뭐 그런 여론들이 좀 있고 저희가 그런 걸 또 많이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포포비치 감독의 인터뷰 관련해서도 보엔이 뛰던 시절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또 하신다고. 네, 감독으로서는 네. 감독으로 나가갖고 내가 인정할 거 인정할게. 보에는 더러워. 근데 이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럴 수 없잖아. 나가서 언론에 가갖고. 갑자기 또 소환할 수는 없죠. 베넬 선수. 내가 인정해. 그땐 더러웠어. 이럴 수 없잖아. 근데 저는 여론을 떠나서 그 포포비치 감독 1차전 끝나고 인터뷰를 지금 와서 좀 회자해 보면은 네.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카와이 레너드의 시즌 아웃을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유타 재즈와의 경기랑 사실은 샌안토니오랑 같은 경기 이렇게 부였기 같은 때문에. 그죠. 그 부상도 그랬지만 그 같은 시리즈로 놓고 보면은 유타 재즈 경기가 훨씬 더 골수를 위협했는데 아마 감독 본인이 봤을 때도 이제 거의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레너드가 뭐 혼자 부상을 당한 건 아니었으니까. 흔히 또 어떤 팬들은 뭐 자자파 출리아가 레너드를 담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 저희 사실 그런 소식을 전한 건 아니었고 그냥 여론이 그쵸? 어쨌든 조금 그랬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이 아쉬웠죠. 그렇죠. 네, 아쉬움을 담은 그런 의견이었다고 생각해 아쉬웠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은 기탄 국원님. 세난 팬입니다만 제독도 아니고 덩컨도 아닌 보엔 네가 왜 껴들어서 그쵸. 이쪽 집안 입장에서는 분란을 조장하는지. 이쪽 집안 입장에서는 잘 나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아니고 저기 문제야 그렇죠. 같은 애가 이 판에 껴드니까 그렇죠. 황당하지. 네. 근데 이게 방송 어떤 그 전체적인 스포츠 마케팅 차원을 봤을 때는 이게 다 치자마자 아마 보엔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뭔가 소스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렇지. 늘 풍성하게 이런 느낌으로 거기에 또 낚여버려서 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참 굳이 또 네. 자, 다음 댓글들은 보스턴과 클리블랜드의 1차전. 네. 클리블랜드 승리를. 그쵸. 그렇죠. 뭐 네. 간단하게 넘어가시죠. 불꽃남자빅님이 보스턴의 골밑을 집중 공략하면서 무난한 승리를 챙겼다고 네.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보스턴이 르브론을 막을 수단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시리즈 내내 끌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그리고 르브론이 올리는 걸 유린하는 영상 그 유튜브 링크도 간지 올려주셨습니다. 절더라. 약간 백그리볼로 이렇게 네. 살짝. 그리고 선수 앞에서 등을 보인다니. 그냥 그리고 가랑이 드리블을. 스미스팡님께서는 bang, the king has come. 이라고 멋있게 또 표현해 주셨네요. 다음 댓글은 야수장이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3차전만 아니었으면은 이 박 실장님 댓글을 내가 뺑!
커밍 이러려고 그랬는데 나 한 마디 못하고 뱅 내가 원래 딱 준비했었거든요. 박 실장님이 아니고 스미스 박님. 제가 제 맘대로 바꾸셔야겠어요. 스미스 박님. 죄송합니다. 미쳤나봐 내가. 스미스 박님.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쉽네요. 그래서 내가 짚고 넘어간 겁니다. 하려고. 아씨. 얼마나 아쉬울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려고 뱅 하려는데 콧대가 진짜 끝까지 올라갔다가 커밍 이거 하려고 했는데 잠깐 깎여갖고. 아 너무 웃기네요. 11점. 네. 어쨌든 야수장님께서 그 주인장님의 케어를 비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댓글은 조서방 구기자님. 보스턴은 그래도 후반에 경기력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있으셨다고. 1차전 끝나고 네. 재밌는 컴파가 되길 또 바란다고 하십니다. 네. 네,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그 골스와세난 2차전은 그 전교 1, 2등 아이들이 공부를 재밌어하는 느낌이었다고 얄밉다고 하십니다. 네. 2등이 근데 시험을 못 봤죠. 네. 굳이 얘기하자면 갑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네. 다음 댓글은 크와야인 레너드님. 아니죠. 과인 레너드. 네. 콰야인. 중간에 제가 살짝 들어가 있네요. 약간 콰야인네. 콰야인 레너드. 콰야인 레너드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첫 댓글이십니다. 나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야? 네. 시즌 2부터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농구 팬이시고 팟빵이 아닌 다른 경로로 들으시다가 댓글이 활발하다는 내용의 팟빵 게시판으로 찾아오셨다고. 이런 얘기가 있나요? 네. NBA는 매직 존슨과 압둘 자바 시절부터 조던 은퇴 때까지 푹 빠져 보시다가 네, 산왕 왕조 암흑기에는 그냥 관심을 또 거두셨다가 또 커리 대 르브론 구도가 시작되는 이후로 다시 또 챙겨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 방송이 다른 방송들과는 좀 다르게 정말 친한 친구들이 주거니 받거니 즐겁고 흥겹게 하시는 것 같아 좋고 흥분가 기가 막혀. 네.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중까지 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부럽다고 하십니다. 네, 첫 댓글 너무 감사드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들어온 놈도 그린. 네, 근데 그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들어온 놈도 그리네. 기발하지 않습니까? 너무 네. 좋습니다. 지미 버튼을 눌러님과 이분이 두 분은 진짜 최고. 양대 3 트윈. 정말 그렇죠. 좋습니다. 네네. 요즘 제 닉네임처럼 경기 중에 더러운 플레이들이 화제가 되고 있네요. 뭐 경기 내용 쪽으로든 인간 대 인간으로든 이런 변수는 달갑지 않네요. 네. 그리고 네. 또 NBA 취미를 5년차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보스턴의 행보가 마치 커다란 사업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팀이라는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주는 느낌이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예. 정말 그러면서- 리빌딩의 그 약간 교과서 같은. 네. 마치 그 정말- 3대째 4대째 이어오는 가업을 잘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네. 빅피처가 있죠. 네. 네네. 그러면서 2017년 드래프트 상위 픽이 유력한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잠깐 뭐죠? 소개를 좀 네. 해드리려고 할까요? 네. 일단 그 2017년 드래프트 그 유망주들은 드래프트 익스프레스닷컴에서 또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고 그렇죠. 유력한 선수들. 네. 뭐 지금 뭐 항상 요번에는 계속 가드들 우선 나오기는 가장 주목받는 건 뭐 론조볼하고 마켈 펄츠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요즘 들어서는 좀 다시 이제 좀 상승세라기보다는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게 디에런 팍스.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디에런 팍스. 디에런 팍스도 있고 네. 뭐 조시 잭슨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있고 근데 약간 가드 포워드진 그렇죠. 그쪽이 지금 약간 강세인 것 같아요. 가드도 지금 그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선수도 그쵸. 뭐 원래는 이제 최고의 그 1픽감이었다가 이제 부상 이후로 지금 조금 그렇죠. 내려왔는데 어쨌든 그 선수도 눈여겨볼 합니다. 뭐 사실은 미국 열사는 마켓 펄츠나 론조볼 얘기를 가장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마켓 펄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득점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지아 토마스와 같은 대학이죠. 그렇죠. 근데 출신으로서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지아 토마스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득점력이 되게 좋고 좋은데 이제 큰 무대에서 많이 못 뛰어봤고. 그다음에 슛 셀렉션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으나 뭐 릴라드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존재는 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이제 뭐 그 스토리를 또 만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아이지아 토마스와 같은 학교 이제 워싱턴 대학교를 나온 것과 자기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아이지아 토마스와 같이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현재는 인터뷰를 하고 IT도 있는- 받아줬더만. 네. 예. 뭐 이제 그 같은 이제 뭐 또 학연
뭐 지연. 학연으로도 뭐 이런 걸로 또 끄는 것 같고. 미국이 은근히 지역 학연이 쩔어. 근데 슬픈 건 둘 다 묶여서 잘하면 트레이드 될 수 있다. 3번 픽으로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예. 아 그쵸. 둘이 쌍으로 묶어서 3번 그쵸. 좋은 애 한번 갖고 오죠. 좀 버틀러 이런 애도 됐고 조심스러운 괜찮지. 얘기입니다. 뭐. 예. 하여튼 그런 루머가 있어가지고. 네. 일단 그러면 마켈 펄츠와 론조볼, 네. 그다음에 조시 잭슨의 디에론 팍스 정도까지만. 네. 네. 디에론 팍스는 참 그 스킬이 좋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뭐 디에론 박스가 그 선수입니다. 그 토너먼트 떨어진 다음에 엉엉 울면서 인터뷰했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야님이 걱정 마라. 내년에 너 10억을 받는다. 아니죠. 100억을 벌 수 있다. 몇 년 안에. 네. 왜 울어 임마 왜 이런 울어? 거. 네. 그랬던 건데 뭐 론조볼은 워낙 유명하죠. 뭐 BQ나 코트 비전이 되게 좋고 그렇죠. 뭐 약점은 아빠. 가족사가 좀 있죠. 그렇죠. 약점은 아빠의 이바구리. 그쵸. 그다음에 네, 네. 수비가 없고 신발 아니에요, 약점. 그렇죠. 슈폼도 그지 같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BQ와 코트 비전은 쩔죠. 아 그렇죠. 그리고 강심장이고 개인적으로 라바벌 선수가 저는 라바볼이 아니고 라바벌 선수는 아니 라바볼이- 마이클 조던보다 잘한다 그러니까. 그쵸. 라바벌 선수는 마이클 조던보다 더 잘하는 최고의 잘해요. 선수고 론조벌 선수가 저는 1픽감으로 더 낫다고는 지금도 생각돼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펄치는 사실 안정적이지만 NBA 슛거리로 치고는 조금 잘못하면 망픽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슛거리가 짧아서.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론조볼이 가장 유망한 능력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저는 론조볼이 NBA에는 참 어울릴 것 같은데 전 보스턴보다는 차라리 미네소타 같은 팀이 좋아요. 그렇죠. 약간 루비오에서 슛이 있는 루비오 같으니까 좀 더 어울릴 거란 생각을 하고 뭐 레이커스 데리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팍스가 디에론 팍스. 네. 왜냐면 일단 수비가 되니까 일단 수비가 되고 패스도 좋고 그쵸. 되니까 일단 전 단점은 사실 조금 단점은 이제 피지컬을 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매가 지금 잉그램이랑 거의 맞아, 비슷한데 말로 사실은 그러니까 잉그램보다 너무 터프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NBA 와서는 그 스타일이 통할까 이런 의문도 있는데 뭐 수비가 좋다는 얘기는 손이 좋고 네, 그렇죠. 기대해 볼 만한 것 뭐 같습니다. 가드로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리딩력만 봤을 땐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선수가 제일 괜찮은 선수 같아요. 예, 조금 훨씬 더 뭔가 그 큰 무대 뛰어본 느낌의 어떤 그렇죠. 그런 안정적인 느낌 강한데 운동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정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한번 이거 특집으로 한번 우리가 다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조시 잭슨도 그렇죠. 뭐 어쨌든 토너먼트에서 보여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뭐 포워드 자원으로서 나쁘지 않죠 득점적으로. 그렇죠. 가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좌절되죠. 네. 들어와봤자 클레이 탐슨도 지금 못 들었어요, 알죠? 네, 네 큰일 났네. 네. CP3도 못 들었는데. 니들보다 10cm 더 크고 20kg 더 나가는데 탐슨도 못 들었단다. 네. 너보다 3점 한 10배 잘 쏜다. 아 그렇지. 네. 근데 미안 못 들었다. 네. 좀 아쉬워요 이 선수들이. 그리고 네. 걔보다 드리블 한 10배 잘하고 그렇죠. 코트 비전 한 10배 좋은데 그렇죠. 못 들었죠? CP3도. 그죠. 그렇죠. 11수 못 들고 어빙 신발도 100불 정도 되니까. 네. 니들이 갈 길이 멀다. 네. 네,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미스팡님, 시즌 종료 후에 버틀러는 구단 잔류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구단과 작은 마찰이 한 차례 있었는데 지금의 로스터로 내년 시즌을 운영한다면 트레이드를 시켜달라고 해서 좀 약간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존 팩슨 사장이 언터처블은 아니다. 지미 버틀러가. 이거는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스미스팡님이 굉장히 또 화가 나셨고 화가 많이 났어요. 버틀러에 대한 팀의 믿음이 없다는 느낌과 프론트진의 생각대로 했던 결과가 좋았던 적이 최근에 있었나. 게다가 버틀러마저 없으면 뭘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시카고의 팬이시니까. 그렇죠. 축구로 저장한다는 소리가. 아니 근데 이거는 비교 좀 될 만한 팀이 사실 보스턴 셀틱스인데 네. 같은 동부의 명문 팀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업을 계속 이어가서 발전하는 회사와 적폐 청산을 좀 해야 되는 회사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임밸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비슷하고 봐도, 그러니까 과거를 좀 제외하면 그런 점에서는 시카고 불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선수가 문제가 아니라 좀 큰일 났다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아요. 뭐 존 팩스는 뭐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의 수구와 같은 거죠. 항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주머니를 위하여 선수를 뺏고 선수를 학대하고. 네, 왜? 그렇죠. 촛불이 필요합니다. 시카고. 시카고 너무 추워가지고 촛불이 꺼질 텐데. LED 있습니다. 아니 촛불 얘기 나와서 그런데 뉴욕도 오늘 뉴스 난리 났더라고요.
포르징기스 그 인터뷰를 그 에이전시더라고 구단하고 네. 첫 번째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기사가 didn't go well. 별로 잘 안 좋게 끝나갖고 프로중에서 살짝 그 뉴욕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촛불 효과들이 그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겠죠. 네. 설렁탕집 앞에 모여주셔서 같이 키시길. 네. 항상 보스턴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시카고는 참 걱정이네요. 프론트진이 이렇게 한다는 게 신뢰가 참 바닥을 향해 오고 있다는 스미스방님의 말씀이 그렇죠. 참 와닿는.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모든 팬들 그렇지만 마이클 조던 이후에 시카고 팬들이 굉장히 그 팬층이 두터워졌는데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 보인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깝네요. 아쉽네요. 사실은 네. 어찌 보면 이런 명문 구단이 프런트가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동고서조의 기반을 마련했을 수도 있어. 서고동조의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뉴욕도 명문 구단이 빅마켓인데 하는 꼬라지가 이 모양인 거고 시카고 역시도 상당히 빅마켓인 팀이 팬들 두꺼운 팀이 이런 큰 뭔가 몰이를 하지 못한다는 이슈가 있어서 잘하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디노 디알님 첫 댓글이십니다. 닥터 다이노인가 혹시? 뭐예요? 디노 다이노 닥터. 뭐 그런 느낌의 닥터 영화인데. 국정원에서 일하십니까? 아니 혹시 고고학 박사님이신가 해서. 네. 저 그 학문 존중합니다. 네. 아주 좋아하는 공경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제 외모가 약간 랩터스 느낌이 나요. 맞아요. 제가 랩터 얼굴이 살짝 있거든요. 약간 그죠? 익룡의 얼굴이 있죠. 네, 저희가 다닐 때 그렇죠. 가야인과 그렇죠. 그렇죠. 더욱더 제가 오프라인 보면 그래서 안 나가고. 네. 네, 어쨌든 다이노 선생님.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저 혼자 또 오늘 지금 박 실장님이 이어서 지금 혼자 헛소리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네. 팟빵을 가입하시고 첫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른 팟캐와 달리 와글와글 시끄러운 분위기를 재밌게 들었는데 네. 다다음 주에 군립대를 오. 앞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5월을 작년 시즌 초에 접했는데 앞으로 못 듣게 되어서 아쉽네요. 네. 앞으로도 유익한 방송 해주시고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제 군생활 꿀팁들도 말씀해 주시고요라고 하셨는데 가슴 그 아프네요. 밑에 이제 대댓글로 저희 노아 가족분들이 뭐. 여러 가지 꿀팁들을 군생활은 그냥 군생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버티기죠. 네. 운과 버팀이 어떡하냐 이거. 슬픕니다. 어쨌든 다이노님 가셔서 안 다치고 그쵸. 제대하시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서방 구기자님, 가황 박세훈 기자님이 중계한 경기의 평균 점수차가 와. 22점이라고 합니다. 이걸 펼쳤어. 그리고 야. 이제 김명정 캐스터라고 네. 그쵸. 별명이 MJ라고 하네요. 맞아요. MJ. 깨끗해. 좋네요. 네. 야, 그리고- 근데 이걸 어떻게 점수를 계산을 하셨대?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에 3대3이 시범 종목으로 선정이 되고 피바에서도 엄청 미뤄진다던데 NBA 선수들로 구성한다면 AD, 커저스, 커리 정도면 금메달은 충분하겠죠? 그냥 아무 조합이나 해도 돼요. 네. 저기 싱글러가 껴도 금메달 될것 같은데. 싱글러 안 돼요. 싱글러는 안 돼. 안 돼요? 싱글러는 동메달. 싱글러 동메달. 네. 제가 볼 때는 3on3하면 자말, 그다음에 디온 웨이터스, 그다음에 자벨 맥기고 3명 하면 뒤집니다. 네. 웨이터스 터지는 아시죠? 네. 아니죠. 크로포드는 잘 아시잖아요. 크로포드는. 네. 자말이랑 JR 스미스랑 그쵸. JR 백업. JR 백업. 6m 슛 써주고, 네. 무빙 슛 이런 거. 네. 근데 앤서니 데이비스, 커즌스, 커리 네. 이 3대3이 굉장히 좀 이렇게 활발해지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보이고 재밌을 있습니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르브론이랑 네. 듀란트랑 그다음에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니까. 카와이 레너드 3명 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냥 공격 너무 심하고 이렇게 할게요. 토니 알렌, 에이브리 베들이 1점도 못 넣습니다. 장담하고 네. 토니 알렌 베버리. 네. 안 돼요. 규정이 어긋납니다. 너무 무서워서 안 돼요. 저는 그 볼 패밀리가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삼형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아빠 빼고. 근데 은근히 또 나가면 잘할 걸. 잘하기도 잘해. 솔직히. 네. 근데 론조볼은 잘해. 확실히. 자, 다음 댓글은 미스터 전축 분필 실관님. 네. 김명정 캐스터의 덩크. 네. 깨끗합니다. 하니까 생각난 것이 고 한창도 해설위원의 돌아가셨구나. 콤비였던 네. 박영만 그쵸, 캐스터의 박영만 진짜 오랜만에 아, 이분
이건 저희 세대인데? 네. 득점 시도 득점. 그쵸. 득점. 이게 더 웃겨. 르브론과 옛날에- 제임스. 아 맞아. 르브론 제임스를 르브론과 제임스. 이제 박인규 씨가 그쵸, 알죠. 네, 그렇게 하셨다고 마이클 하네요. 조던 시대 기억나죠? 네, 알죠, 다 알죠. 가드, 네. 카드. 마이클 조던, 네. 기억나죠? 네. 근데 NBA가 그만큼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요즘처럼 좋은 이렇게 오픈 소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맞습니다. 그 네. 당시에는 참, 아, 네, 그랬죠. 옛날에 네. 웃겼다. 자, 다음 댓글 스미스팡님. 네. 17년도 올 NBA 팀 리스트를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 버틀러가 또 서브팀에 그렇죠. 들었죠? 그거 다 맞췄어요. 그럼요. 다 맞추셨어요? 네. 그 네. 인원들만. 그렇죠. 인원들. 이분들. 저희 거의 다 맞춘 거 인원. 같아요. 네. 아 호수님 CPC 틀려갖고. 어렸을 때 깜짝깜짝 해야지. 그렇죠. 네. 말 나온 김에 퍼스트 팀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네. 일단 뭐 퍼스트 팀 뭐 만장일치로 그렇죠. 우리 하든. 그렇죠. 제임스 네, 클럽간 하든. 그렇죠. 받았고 한 편 못 받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러셀. 그 러셀 웨스브룩과 그렇죠. 그리고 가장 그 최다 그렇죠. 수상을 동점으로 이번에 그렇죠. 네, 11번의 NBA 퍼스트 팀 이제 동률을 이룬 칼말론과 코비와 함께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이번. 네, 그렇죠.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 카와이 그다음에 레너드와 논란의 소지가 된 앤서니 데이비스. 앤서니 데이비스. 네. 그 센터 부분이 그렇죠. 앤서니 데이비스와 그 루디 고베어가 점차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아, 그쵸. 은근히.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던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센터팀 빼고 베스트 5로 하자. 왜냐하면 두란트가 세컨 팀인 게 말이 되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나왔고 그러면 논란이 됐던 게 일단 요키치가 한 표를 받았어요. 퍼스트 팀. 네. 요술을 부려갖고 한 표를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 하고 싶네요. 네 고향이 어디니? 어디서 온 놈이야? 그러니까 이 100명 중에 도대체 네. 어떤 정신머리 있는 사람이 동유럽 쪽에 조사를 네.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러셀 웨스브룩은 왜 만장일치가 아닌지 이것도 조금 한번 그렇지 않나 좀 찝찝하지 않나. 네. 세컨 팀을 또 읊어주실까요? 네. 세컨 팀이 살벌해요. 네. 세컨 팀. 첫 번째 스테픈 커리. 커리 아쉽죠. 커리가 네. 커리가 세컨 팀. 네, 두 번째는 그 보스턴의 새로운 또 심장 아이제아 아이제아 토마스. 그렇죠.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시즌 아웃에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네. 뭐 세컨 팀으로 또 영광을 했. 돈은 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아니스 안테토쿤포 이렇게. 아 그리고 정말. 네. 뭐 센터는 루디 고베어. 죄송합니다. 케빈 두란트가 또 포워드에 있고 그다음에 루디 고베어가 그쵸. 센터에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고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안테토쿤보가 저는 생각보다 그렇죠. 네, 많이 올라갔죠. 알지아 토마스도 세컨 팀까지 올라온 거 보면 올 맞아. 시즌 보여줬던 그렇죠. 그 활약이 대단하네요. 올 시즌에 약간 올 시즌만큼은 그 팀에서의 아이콘 역할을 거의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좀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팀 성적 자체는 반영된 것 같진 않은데 음. 팀에 대한 기여도와 그치. 그 퍼포먼스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네. 올 NBA 팀은 팀 성적보다는 개인 성적을 조금 더 중시하는 보다 보니까 그래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아무래도 팀은 좀 낮지만 받을 수 있었겠죠. 네, 마지막으로 서드 팀 한번 살펴볼까요? 서드 팀은 지금 여기 우선 뭐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데 가드에 존 홀이 있네요. 네. 네. 조널 났다. 서드팀 정도면 진짜 네. 큰일 그렇죠. 났죠. 그 존 홀, 뭐 버틀러, 네. 그다음에 드로잔, 드레먼드 그린, 드로잔. 그리고 디조단, 네. 이렇게. 가장 드로잔. 얘기가 좀 나갔다고 드로자는 사실은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그 포스트 시즌에서 그치. 거의 뭐 예. 진짜 설사를 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좀 그런 비아냥 얘기 좀 들었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제일 사실 조금 얘기거리가 나왔던 거는 그나마 이제 디안드레 조단이 그렇죠. 같은 그 레벨로 봤을 때 이번에 좀 아쉽게 카울 타운스 주니어가 이번에 그치. 받을만 했었는데 올해도 그쵸. 뭐 2년 차지만 이번에 좀 아쉬웠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이슈됐던 게 누구죠? 드마커스. 드레이먼드 그린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제 클레이 탐슨이 이제 안 든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슈를 제기했는데 스탯을 드로잔이랑 비교하면 못 뛸만해요. 그렇죠. 올 NBA 팀을 네. 봤을 때 늘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발표 후에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아쉬웠던 선수들이 그렇죠. 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몇 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살벌하네요. 첫 번째가 이제 크리스 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신인들이 잘 들어야 될 선수예요. 자. 네, 두 번째는 27점에 6 어시스트 5 리바운드 한 사람이 못 들었죠. 네, 데미안 릴라드가 못 들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자, 이제 좀 워낙 많지만 포워드로 넘어갈게요. 포워드 또 있네요.
헤이워드가 있네요. 아, 깜짝 놀랐네요. 네. 그리고 폴 조지가 있죠. 그리고 또 네. 폴 조지가 있고, 그 칼 타운스 전에 얘기했으니까 또 한 명 더 있네요. 드마커스 커즌. 네. 주인들이 잘 들어야 돼. 그렇죠. 잘 들어야 돼, 니들. 네. 겸손해야 된다. 사람은 농구는 끝이 없다. 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뭐 MVP 같은 소리.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 많다. 아, 그렇죠. 네. 그 어빙이 뭐 언급이 안 된다는 건 좀 아쉬운 거 어빙은 같습니다. 올 NBA 뛴 게 아직 기대도 안 해. 아, 그런가요? 아직 그러네. 론저번한테 얘기하고 싶어. 어빙은 나름 사실은 잘했는데. 어빙은 조미료야, 조미료. 가장 중요할 때 맛의 끝을 딱 내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네. 빅샷만 한 두세 개 넣어주면 됩니다. 연봉 더 받아도 돼요. 네. 블랙 지저스. 네. 한 방만 있으면 돼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또 발표가 된 그 소식을 또 그렇죠. 스미스팡님이 네. 전해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게 됐네요. 네.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긴스와 친구들님, 네. 덩컨에 대한 프로필 글 중 일부를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덩컨은 그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수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글에서 올해의 수비수 14회 수상이라고 돼 있어서 야 올해의 수비도 14이면은 진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야. 이제 표현이 이 좀 정도면 잘못된 거죠. 테러리스트. 네. 토니 알렌의 막 그 열정에 네, 그렇죠. 드와이트 하워드의 피지컬에 막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정정을 좀 하자면 그 올 디펜시브 팀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상을 15회 수상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퍼스트 네. 8에 세컨드 7에 이렇게. 네. 중요한 거는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는 사실은 그 대학교 때 그렇죠. 코치들이 뽑는 그 수비수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 상은 받았어요 대학교 때. 근데 NBA 와서는 뭐 그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 요몽님. 네. 호수인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 팟캐를 듣다 보면 농구 이외의 종목엔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 실례지만 2002년 월드컵 때도 농구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 단체 톡방에서 화제였어요. 화제였어요. 네, 제가 이 호수님이 안 오시니까 못 오시니까 직접 물어봤는데 이때 당시 독일에서 유학을 또 하고 계실 때 그러니까 한간하죠. 열렬하게 또 한국을 응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2002년도에는 독일에서 네. 월드컵을 응원하고 2006년에는 한국에서 독일 월드컵을 응원하는. 그러니까 약간 개최국이랑 서로 궁합이 안 맞죠. 축구랑 안 맞는 거죠. 축구가 안 맞아. 아, 네. 비리츠부르크에서 노비치키를 보면 다 했지. 다 축구 보고 있는데. 네. 네, 그렇죠. 다음 댓글입니다. 엄마 드로자님, 올 NBA 퍼스트팀 선수들의 사진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뭐 골스의 라인업과 붙으면 어떨까 하는 기사를 또 앤서니 보셨다고. 데이비스. 네, 앤서니 데이비스 때문에 안 되겠네요.라고 또 의견 달아주셨네요. 네. 다음 댓글은 토종 해적왕님 첫 댓글이십니다. 매니아에서 추천으로 팟캐스트라는 미디어를 처음 접해봅니다. NBA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딱 한 명뿐이라 항상 둘이서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로써 NBA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엄청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아, 네. 모든 분들이 다 좋지만 특히 주인장님 딱 저를 보는 것 같아 너무나 팬입니다. 이게 저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펠레라고 항상 어느 팀이 이긴다고 하면 그 팀이 지는 바람에 네. NBA 이야기하는 친구에 항상 놀림받는 처지라 뭔가 엄청난 반가움이 느껴집니다. 아, 그래도 친구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둘이 끈끈한 우정을 싸우지 마시고. 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멜로 파이팅이라고. 아 멜로에겐 지금 힘이 필요하죠. 반전입니다. 네. 아, 첫 댓글. 멜론이네. 멜론처럼 으깨졌죠 지금. 네. 아, 네. 첫 아쉽네요. 댓글 감사드리네요. 네. 야 저걸 받네 말실수로. 아, 네. 자, 다음 댓글은 보스턴과 클리브랜드 2차전 관련 후기입니다. 네. 지하철 엄청 맺기님께서 64대 24 이 컴파 홈 경기 이 정도로 못할 줄 몰랐는데 너무 이건 좀 심각하네요. 그쵸, 라고. 심각했죠. 네. 위긴스 친구들님은 가야님이 좋아하시는 감이시군요. 빠른 감이지, 빠른 이번 감이지. 주 가야님의 포기하게, 네. 오프닝이 기대됩니다라고. 제가 원래 다른 걸 준비했는데 3차전 때문에 그렇죠. 제가 르브론 제 육성으로 제가 시작했습니다. 아, 스미스팡님은 이 경기를 보니 인디애나가 그래도 클브 상대로 꽤나 잘했다. 선전했다는 느낌이 무척 드네요. 네, 보스턴 힘내라라고. 네. 엄마드로자님은 또 보스턴이 이렇게 질 줄 몰랐는데 나메크님이 또 실망이 크실 것 같다고. 그렇죠. 그래도 막판에 실망을 덜어준 선수가 제일런 브라운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패기 넘치고 동기부여가 되는 플레이. 불꽃 남자 어빙님은 전반전 끝날 때 재미가 증발해 버렸네요.
클리브랜드 선수들이 재밌게 놀다가 퇴근한 표정. 그죠. 마이스트로 CP3님께서는 보스턴 1픽을 어떻게 활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제 이 경기를 보다가 스몰 포워드 쪽에서 영입을 해서 이제 대권을 노려야 한다는 생각이 바람직하게 생각이 든다. 의견 주셨고요. 디인다님께서는 최종 파이널을 도대체 얼마나 재밌게 하려고 양쪽 컴파가 너무 싱겁게 끝날 것 같네요. 라고. 지금 클브라가 골스는 재미없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관련 그 소식들을 관련 또 후기들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폭발했는데 또 폭발하죠 나중에. 네. 깜짝 놀랐죠. 네. 다음 댓글은 갤러그 SA 남모르기네님. 워낙 여러 깊이 있는 분들께서 댓글로 중요한 내용들을 올려주셔서 저는 경기 코멘터리를 달기보단 쓸데없이 그러나 한 번쯤 짚어볼 만한 질문 좀 드리고 갑니다. 정말 근데 쓸데없는 질문이셨습니다. 그 패널 네임 중에 유독 그 학도만 인자가 안 들어간다고 푸는 게 어떻겠냐고. 네. 그러네요. 학도가 뭐 학도를 원하겠죠. 학도 2는 좀 이상하니까. 그쵸. 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 학도예요? 그 당시에는 학도였잖아요. 그 약간 그죠? 학도. 그 학도. 학도였죠. 학도병 할 때 그 학도. 네, 학도였죠. 학생의 이미지. 네. 자, 다음 댓글은 립을 얌얌얌님. 립을 얌얌얌님. 그렇죠. 어빙의 팬이자 노아의 열혈 이거 아니야? 팬. 립을 얍 이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개소리입니다. 왜 나한테 던지죠? 그 폭탄을? 이상한 사람이네. 어빙의 팬이신데 클블이 너무 잘해서 어빙이 활약할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부처와도 같이 편안하고 행복한 눈을 보내던 찰나에 어빙 관련 기사가 한 건 떴다고 합니다. 그 론조볼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어빙에게 라바볼이 어빙의 돌아가신 어머님을 언급하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제 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라바볼이라는 사람은 이제 매주 뭐 하나씩 해줘가지고 하나의 이제 코너로 볼실장님 저희가 매주 뭐 하나 하네. 저희가 이제 스미스팡님 댓글 소개 코너가 없어졌으니까 이걸로 할까요 그냥? 네, 라바볼 그렇죠. 코너를 라바볼의 정신세계 해가지고 한번 범죄인가 아닌가 막 이래서 이번 주에 말말말 이런 그쵸. 걸로 해서 이번 주 라바볼의 말말말 이번 주에 이런 벌금은 걸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했고 괜찮을 것 같아. 네, 이와 관련해서 또 질문 주셨는데 론조볼이 빨라야 3년 정도는 이거야 제대로 NBA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론조볼의 기량은 어느 정도 레벨로 봐야 될지 지금 현 선수들 기준으로 진단 내려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선수로 기준으로 진단 내리기 좀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NBA라는 리그가 얼마나 딥스가 있냐면 사실 지금의 슈퍼스타들도 그 루키와 3년 차까지는 그 성장하고 쭉 바닥을 다디고 딛고 올라오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슈퍼스타로 달려들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기록을 보면 버틀러도 첫 번째 시즌 때는 평균이 한 3득점이에요. 코아이 레너드도 평균 득점이 한 8득점, 고든 헤이워드 평균 득점 5득점, 폴 조지 평균 득점 8득점 루키 시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즌을 잘 디뎌서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에 점점 성장해서 와야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된다고 보고 론저볼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이제 해봤자 디안젤로 로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 게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선수들은 사실은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반면에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들이 NBA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잘했던 선수들을 보면은 레벨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위긴스도 그랬고, 그렇죠. 뭐 크리스 폴 같은 선수도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해성처럼 등장해서 쭉 이제 그 레벨을 유지했고 르브론, 로즈, 그렇죠. 뭐 가드만 보더라도 로즈도 그랬고, 데인 로즈도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 과연 그러니까 그 NBA 입단하기 전에 그 어떻게 비교해 보자면은 론조볼이 참 헷갈리네요. 론조볼이 사실 그 정도 해줄지는 진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유망주지만 그런 슈퍼스타로 그러니까 이번 갈 수 있을까? 드래프트 뎁스가 과연 진짜 소위 말해서 03년도 드래프트나 그 정도 뎁스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정말 잘해봐야 루비오? 그렇죠. 정말 잘해봐야 슛이 좋으니까 론조볼이 약간 루비오에서 조금 평균 득점 좋은 선수 수준? 그쵸. 그럼 잘하네.
그럼 잘하네. 근데 어빙보다도 잘할지 모르겠고. 어빙보다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널이나 어빙 그때 드래프트 생각해 보면 이 그죠, 정도 그죠. 스포트라이트가 더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제 초반에 조금 주춤한 경우 있었죠. 근데 론조볼이 좀 애매하네요. 뭐 잘할 것 같긴 한데 과연 지금 네임밸류 선수랑 비교하면 어떨지. 지금 생각하면 뭐 션 리빙스턴 그 정도. 네. 스탯으로만 보면. 그럴 수 그렇죠. 있죠. 픽기 좋고. 네, 그렇죠. 저는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망하길 바라시는 거죠? 형들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포인트 같은 형들이 얼마나. 그리고 저는 그 있는데. 쇼폼이 통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낮기 때문에 릴리즈. 근데 역사적으로 통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케빈 마틴. 이렇게 그렇죠. 돌려쏘기. 최고의 슛. 저는 항상 퀘션을 갖고 있습니다. 케빈 마틴이 뭐 사실 통했다기보다는 그저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판타지에서 늘 미움받던 아쉬운. 론조볼이 아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에 비해서 실력은 좋지만 사실은 1, 2년 차에 클 선수가 아니라 조금 더 경험이 쌓이고 조금 더 스킬과 웨이트가 더 더해졌을 때 폭발할 스타일이지. 르브론 제임스나 뭐 카멜로 앤서니나 이런 선수들처럼 초반부터 확 올라올 그런 제목의 드래프트 상위 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즌 초에는 약간 절지 않을까. 심지어 작년에 뭐 부상당했지만 벤 시몬스도 이제 그 처음에 그 썸머리그 뛰었을 때 그 다치기 전에도 막 그렇게 뭐 많은 뭐 퍼포먼스는 많이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벤 시몬스도 그 첫 시즌을 만약에 시작을 했다고 쳐도 막 르브론과 뭐 저희 그렇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선수봐도 못할 것 같았어요. 예상이. 근데 지금 심지어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비난도 스포트라이트 비난이죠. 그런 걸 받으면서 시작하는데 과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벤 시몬스는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번 시즌 벤 시몬스가 더 기대가 됩니다. 벤 시몬스 그 형인가 동생인가가 그 론조볼한테 한마디 론조볼한테 한마디 했더만 우리 그 형인가 동생이 어쨌든 론조볼 앞에서 똥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고. 누나가 있죠, 누나가 있어요? 그렇죠. 최근 론조볼 인터뷰도 웃겼어요. 우리 아버지 말에 나는 100% 동의한다. 너도 이제 큰아빠. 근데 저희 론조볼이 멀리 떨어진 이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네요. 난 진짜 르브론 이후에 이렇게 데뷔 전에 시끄러운 놈은 처음 봤어요, 진짜. 아니 근데 미국으로 진짜 키면 다 볼 패밀리예요. 그렇죠. 이번 지난주에. 근데 하나 좀 진짜 흉측할 정도로 보기 싫은 거는 저는 뭐가 있냐면 뭐 그냥 예를 들어 트위터에서 뭐 좀 그런 얘기를 안 바란다.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NBA 레전더리한 그런 사실 그 선수들이나 혹은 그런 어떤 기자랑 이런 분들이랑 자꾸 설전하는 건 너무 좀 솔직히 해괴망측하더라고요. 그것도 있었어요.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있어요. 그 ESPN의 어떤 여자 그 진행하시는 캐스터한테 약간 조금 입에 담지 못한 말을 해서 공식적으로 여자 캐스터가 그 쇼에서 좋다. 나는 아규는 좋고 디스커션은 좋은데 당신이 나에게 너무나 오프라인에서 위협적인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위협적인 걸 한다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나는 그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러바볼 이 형은 진짜 아들을 그냥 조지는 이 컨퍼런스 파이널 하고 있는 도중에도 이 사람 수가 계속 올라오니까 컨퍼런스 파이널이 반성해야 되죠 지금. 진짜 지금 중요한 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4강전인데. 정말로 그래요. 아쉽네요. 제가 컨퍼런스 파이널이 방상할 정도야. 그러니까. 자, 다음 댓글은 골스와 세난의 3차전 관련 댓글들입니다. 야수장인님께서는 크와이의 3차전 결장 확정 소식. 아무래도 세난의 미래인 만큼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게 포포비치 감독의 결정인 듯 싶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엄마드로자님은 웨스트 짱짱맨 최고의 컨트롤 타워라고 웨스트의 또 패스 센스를 잘 해줬습니다. 기가 막혔죠? 케빈 러브인 줄 알았어요? 지하철 엄청 맺기님은 역시 세난은 세난답게 홈경기 집중력 있었다. 남은 경기들도 좀 재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맺기 잘하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 맺기 잘해. 3차전에서 또 좋은 활약을 가제트 형사가 됐습니다. 팔이 막 늘어나가지고 막 집어넣더만. 스미스팡님은 세난이 꽤나 선전하지만 그래도 카와이가 없으니 수비와 활용 모두가 떨어지는 아쉬움. 3경기 마진이 무려 마이너스 70점이라고 합니다. 카와이가 없는 세난은 사실상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 또 아톰 없는 보스턴도 걱정을 또 해줬습니다. 그렇죠.
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다음 댓글은 이제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3차전 이 소식인데요. 네. 전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예상도 못한. 지하철 엄청 맥기님, 이야, 내가 봤어. 브래들리. 아 저도 봤습니다. 네. 야사장이님은 와우 마지막 보저비터. 남이큰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가네요. 그렇죠. 라고. 이때 제가 저희 또 단체 카톡창에 이거 전에 안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른 뭐 일이 있어갖고 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스코어를 딱 보니까 2점 찬 거예요. 뭐야?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야 남의 크림도 포기한 게임인데 그걸 살려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때 제가 단톡창에 그렇게 썼어요. 이제 브래들리가 뭔가 하나 해줘야 될 텐데. 네. 근데 이거를 해줄 줄 몰랐죠. 아.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브래들리가 했다기보다는 그냥 브래드 스티븐슨 감독이 만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 마지막 슛은 어느 정도로 소름 끼쳤냐면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다 계산했죠. 소멸해버릴 정도로 조 존슨의 그렇죠. 버저비터와 거의 진짜 땡 아. 하고 올라갔다가 후루룩 그쵸. 돌고. 사람을 피말리게. 링에서 제가 가장 무서운 슛이죠. 링에서 시간 보내기 슛.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투탐한테 이런 주문하려고 했어요. 그냥 걷어내고 골텐딩으로 가자. 빨리 가자. 아 애들이 안 쳐내더라고. 아. 그게 실제로 만약에 그냥 그대로 꽂혔으면 한 2.8초 한 3초 그쵸. 정도 남았을 그쵸. 거예요. 근데 이게 댕글하고 띵 뜨더라고. 드렁등등 드렁등등 뽀록뽀록뽀록 이렇게. 제 입장에서 손해요. 제 입장에서 뽀록이래. 7차전에 워싱턴이어서 또 보스턴 뽀록뽀록뽀록. 메시. 괜찮아요. 저는 여왕이었습니다. 스미스팡님은 마커스 스마트의 사진을 올려주시고 그렇죠. 오늘 진짜? 경기의 MVP가 마커스 스마트가 아닌가. 그럼요. 나 얘가 NBA 선수구나라고 다시 이거 한번. 그때 막 저기 NBA 선수 무시하면 안 다시. 됩니다. 맞아요. 여기 인스타에서도 막 저기 팬분들이 저기 마커스 마트에서 fucking god 막 이러면서 그치. 뭐 이날 거의 MVP 그 MVP였죠.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NBA 선수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저도 여기서 받아서 동의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가드였구나. 난 그냥 포지션이 에너자이저인 줄 알았는데 네, 가드였구나. 네, 가드. 가드. 잘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활약. 네. 위긴스와 친구들님은 Where Amazing Happens. 그쵸. 그렇죠. 박스코만을 봤을 때도 보스턴의 모든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다는 걸 볼 수 있었다고. 그렇죠. 뭐 경기를 본 친구는 또 클리브랜드 많이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가야님의 또 생각이 비판받을 궁금하고. 만한. 네, 당연히. 네. 제플리카님은 양 컴파 중에 5차전 간다면 서부일 거라 생각했는데 보스턴이 에이스 없이 이겨버리네요. 그렇죠. 어디까지 갈지 흥미진진합니다. 네. 마누지노 빌라님은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입니까? 그렇죠. 네. 사실입니다. 인요 바구니님은 보스턴 쏴라있네. 살아있대. 네. 쏴라있네. 가야인카와이 스고이님은 블레들리의 슛이 들어간 순간 나미크인님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크와야 왜 이렇게 어렵나요? 와인 레너드님. 네. 올 시즌 김 빠진 플레이오프 정점을 찍던 컴파에서 팬들의 갈증을 풀어준 재밌는 경기였다고. 근데 클리블랜드를 응원을 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고 뭔가 개운치 않은 기분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3차전 마지막 3점 관련해서 이게 완전히 오픈을 허용했는데 이와 관련된 현지 언론의 소식이 또 있나 또 궁금해하셨는데 뭐 그 밑에 스미스팡님과 제플리카님께서 또 친절하게 또 달아주셨어요. 대댓글로 답변을 역시 스미스팡님은 박 실장님. 팩트까지 체크해 주시고 네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이따 다시 할까요? 플레이오프 얘기는 아니면 이 3천 얘기? 뭐 뒤에서 하시죠. 그러시죠. 네. 2차전 얘기한다는 거죠?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한국어님 4차전에서 레드가 또 결정한다는 소식. 수입이 냄새가 나지만 보스턴처럼 스퍼스도 힘내기를 또 바란다고 의견 주셨고요. 스택짱 커리님 택장 커리. 네, 깨끗합니다 하시면서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첫 댓글 치고 가장 짧은 댓글이고 거기다 후원까지 정말 이 반갑습니다. 정도면은 결혼식에 돈 내고 안 온 거죠.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플리카님은 골스팬 입장에서 3차전에 있었던 데드먼의 커리에 대한 위험한 플레이 이것도 또 염려를 또 해주셨네요. 네. 약간 좀 커리가 이 플레이로 보니까 이거 진짜 위험했다 이런 언급을 또 하기도 있었죠.
자, 다음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4차전 끝나고 네. 두 선수가 포옹하면서 이렇게 뭐라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잘 풀었던 것 같아요. 네, 끝나고 나니까. 좀 훈훈하게. 네. 네. 자, 다음 댓글은 위긴스와 친구들님.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포츠 최고의 연봉 스타. 연봉을 또 올려주셨네요. 네. 르브론이 870억을 받네요. 네. 와. 이 제가 볼 때 연봉이 아니고 아마 그 스포츠스타 수입 같아요. 네. 수입 인컴 자체가 이 정도. 총 수익이죠. 그렇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 커리는 얼마일지 진짜 궁금하다고 네, 해주셨네요. 자, 뭐. 대박의 예상이 되죠. 네, 돈도 풀려가지고. 그냥 샌프란시스코 한 지역을 사도 돼요. 제가 볼 때. 네, 얼마나 받을까 진짜. 다치지만 않으면. 그렇죠. 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야수장이님, 네. 폴 밀셉의 옵트아웃 선언 소식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플레이어 옵션을 선언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플레이오프 옵션 안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FA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네. 이제 가치를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될 시점이 왔네요. 아, 보스턴 욕심 나겠네. 아 너무 많네요, 진짜. 이런 행복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폴 밀셉이 보스턴 간다면 진짜. 또 호포드가 또 로비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호포드. 그러네요. 여기 와보니까 좋더라. 그렇죠. 폴미셉이 보스턴에 간다면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쨌든 토론토도 어울리는 그림일 것 같고 사실 폴미셉이 이적 시에 나온 다음에 서부를 가지 않는 이상 동부에 남는다는 가정을 하면 우승팀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폴미셉이 아마 지금은 노장이기 때문에 나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반지를 목적으로 한 거대 계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반지를 목적으로 자신의 몸을 좀 포기하고 클리브랜드를 갈 수도 있겠네요. 클리브랜드는 근데 담기가 너무 무거운 선수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보스턴으로 가더라도 사실 예전에 르브론 전성기 때는 사실은 애틀란타가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어가지고 둘이 같이 있어도 근데 폴미셉이 르브론을 무조건 막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워낙 손이 좋은 선수라서 네. 보스턴에 사실은 조금 더 탄탄한 수비에 만약에 간다면 큰 그 되지 않을까. 근데 폴미셉이 반대로 서부 쪽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느낌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라든가 그쵸. 뭐 이런 쪽으로 간다 포틀랜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다면 또 상당한 전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진짜 동부는 정말 더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근데 나 이런 데 있죠. 정말. 미안해. 폴미셉 하나에 동부 서부의 판도가 흔들릴 정도는 그쵸.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흔들릴 정도는 아닌데. 물론 대단한 선수지만. 네. 흔들릴 정도는 아닌데 그나마 애틀란타에서 주축 키플레이어가 그쵸. 넘어간다면 또 올스타 선수니까. 더더욱더 네. 약간 동부가 더 약해질 수 있죠. 확실히 전력 보강을 원하는 팀에서는 매력적인 선수는 그쵸. 분명하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최상의 선수죠. 만약에 몸값만 조금 조절이 된다면. 그렇죠. 네. 나이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골든 스테이트가 파이널에 진출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있었던 경기였죠. 그렇죠. 네. 네. 또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스미스팡님은 골스 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자자가 원망스러운 시리즈였다. 그렇죠. 네. 지노빌리의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아쉬워하셨고요. 네. 미스터 쭈 11님은 오랜만에 또 댓글을 달으셨는데 레이커스 팬으로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무지 싫어했지만 막상 덩컨도 떠나고 지노빌리도 떠난다는 소식에 많이 아쉽다고 하십니다. 뭐 특히 마지막 경기 투혼도 굉장히 멋지다고. 그쵸. 네. 조재룡에 비유하셨어요. 네. 아 올해 미스터 쭈 11님이시죠? 네. 아 오랜만이죠 미스터 네. 쭈. 그렇죠. 그리고 레너드의 다음 시즌 활약도 분명 빡침이 기반으로 해서 기대가 된다고 하셨고요. 가야이님한테는 그 3차전 관련해서 댓글을 남기려다가 참으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뭐 당연히 뭐 네. 힘은 내고 있습니다. 네. Best player in the world. 그리고 무려 2만 원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그럼 노래 하나 불러드리죠. 미스터 쭈 입술이 맺줄. 전혀 다른 노래 같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와포대균 문호전야님께서는 골스 파이널행을 보시면서 클리브랜드도 어서 올라가길 그래서 또 좀 좋은 경기를 펼치기를 또 기대하시면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결승 스케줄을 또 자세하게 올려주셨습니다. 6월 1일부터 시작하죠. 네. 팀덩컨 넘버 21님은 오늘로 만우가 떠날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든다라고. 네. 기탄국어님께서는 샌안토니오의 팬으로서 무기력한 실패가 좀 안쓰럽고 안타깝고 화가 나지만 젊은 선수들이 경험치를 축적했다라는 것으로 위안을 좀 삼으신다고. 파이널에서 뭐 재밌는 승부 기대하신다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자, 짱이 아빠 22님.
드레이먼드 그린의 팬으로서 언론 및 팟캐에서 너무 심한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골스의 심장이자 어머니 같은 선수인데 좀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을 드린다고. 아니 인성이 쓰레기라 볼 수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뭐 디그리는 저는 보컬 리더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퍼포먼스나 뭐 끌어가는 거는 커리나 뭐 듀란트가 스타 리더십이 있을 수 있지만 팀에서의 보여주는 라커룸이나 라커룸에서 보여주는 리더십이나 실질적으로 보이스를 내면서 끌어가는 팀 내의 중심은 디안드레 조던이 아니죠. 드레이먼드 그린이죠. 네, 드레이먼드 그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인성이라기보다는 좀 더 약간 되게 어그레시브하고 경쟁력이 강한 선수가 아닌가. 사실은 디그린이 장단이 있지만 디그린의 그런 끈질기고 경쟁력 있는 투쟁심이 없다라고 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렇게 하나로 더 뭉치는데 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인성까지 표현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인성보다 이제 사실은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 치르면서 사실은 더티한 약간 발차기 같은 그런 플레이들이 사실 굉장히 지탄을 받을 만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뭐 주제가 그건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제 사실은 파출리아의 어떤 더티성 플레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그냥 보호를 해준 것 같아요. 같은 팀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웬만하면 언론들이 시끄러울 때 팀을 위해서 그냥 좀 약간 악역을 주로 맞죠. 좀 이렇게 해서 방어막이 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지금 방금 가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기 중에 나오는 행동들이 경쟁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위험을 가하거나 혹은 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가 말하는 대부분이 인성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팀을 위해서 그렇죠. 앞장서서 어쨌든 발언을 하는 게 주로 많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미시건 대학 때부터 워낙 이빨이 세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성까지 말하면 인성은 이런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모욕을 좀 심하게 하거나 어떤 가족을 좀 건드리거나 뭐 이런 수준 혹은 사생활이 너무나 안 좋구나 혹은 팬들에 대해서 너무나 뭐 비인격적인 어떤 그렇죠. 행동하면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문제가 가능한데 될 수 있지만 드레이먼드 그린 뭐 전혀 언론에 강하게 얘기하는 좋은 보컬 리더다. 상대방 입장에서 좀 밉상인 캐릭터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강한 어떤 그런 그 아까 말씀하신 그쵸. 투쟁심에 의한 발언들이 좀 센 발언들이 있는데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뭐 그냥. 크게 뭐 전력상으로 봤을 때 골스에 없어서 안 될 존재죠. 큰 선수죠. 저 호주님 예전에 그 피닉스와 골스를 비교할 때 드레이먼드 그린의 존재를 그쵸? 언급을 하셨거든요. 수비가 있고 없고의 있고 차이. 없고 최차. 뭐 올 시즌 더 두각을 나타냈죠. 네, 그렇죠. 또 유력한 올해 수비수 또 후보기도 하고. 네. 올해 수비수 후보 파이널리스트는 고베어와 콰이 레너드와 같이 올랐죠. 디그린 이게 세 개 올랐더라고요.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해요. 특히 이제 듀란트의 공백 이제 하반기 정규 시즌에 정말 그 수비적으로 무시무시하게 메꿔졌던 거 보면 생각에는 거의 그리고 확정되지 않을까. 최근에 보여주는 수비력은 더 정말 물이 올랐다. 미쳤어요. 그 저희 뭐 사회인 리그 농구 해도 이제 같은 팀이면 정말 좋은데 다른 팀이 정말 싫은 그런 사람도 있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린 그런 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저 아저씨 막 이러고. 정말 짜증나는데 저 사람이 우리 팀이었으면 그렇죠. 속으로 하는 바람이 있긴 그렇죠. 하죠. 너무 뭐 그렇게 객관적인 평가도 있으니까 인성 쓰레기는 100%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위긴스와 친구들님, 주인장님의 매매 발언 4번을 다시 들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대단하다. 저희가 지금 이게 한국입니다. 맞아요. 네, 한국입니다. 네,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뭐 매럴리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밈스 맞는데 밈스라고 보통 하는데 뭐 사실은 이제 스펠링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요건 약간 턴오버가 아니라는 거를 나도 턴오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아니 턴오버라고 약간 댓글 써주면서 아니면 이거 코너로 청문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돌려보기. 턴오버를 가장한 우리가 지금 배려다. 콘텐츠가 필요해 지금. 콘텐츠가 필요해서 박 시장님 또 콘텐츠랑 몇 개 좀 엮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좀 어떻게 꾸며나갈지 우리가. 댓글이 워낙 많아서 이번 주는 그 위클리 뉴스 저희가 준비한 거랑 같이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댓글 잘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컨퍼런스 파이널 소식 코너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과 클리브랜드의 왜 내가 동부 승자 컨퍼런스 같지? 파이널. 그쵸. 2대1이 됐네요. 그렇죠. 네. 앞에 3분 가야인 반짝하시고 알겠습니다. 뒤에 한 3분 보스턴 3분. 6분 하면 안 돼요? 네. 일단 그 시리즈를 전체로 살펴보면 1차전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네. 클리브랜드가 역시나 압도적인 경기를 또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또 쉽게 끝나는 거 그렇죠. 아닌가. 1, 2차전이 사실은 이제 클리브랜드가 원정에서 이제 보스턴을 맞이했을 때 1, 2차전 모두 다 사실은 예측한 대로 보스턴이 사실 무기력할 만큼 패배를 맞아요. 했습니다. 사실. 근데 내용이 달라요. 음.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전은 보스턴 셀틱스가 체력적인 분명히 그 저하 부분도 있었지만 클리브랜드의 그 전형적인 그 나올 준비한 모든 거를 전혀 못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2차전은 클리브랜드 모든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적적으로 다 터진다는 생각을 하고 1차전은 너무나 빠르게 준비했던 클리브랜드의 경기력이 정말 하나도 정말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시작부터 르브론이 그냥 밀고 들어갔죠. 네. 근데 이 경기에서 느끼기에는 르브론은 참 똑똑한 선수인 건 분명하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정말 1차전 시작과 동시에 나는 너희들이 체력이 떨어진 걸 알고 있다. 그렇죠. 나는 일단 바디로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더더욱더 그리고 맞아요. 개인적으로 참 동부의 그 플레이오프를 이끌어가면서 매 시리즈마다 한 번씩 르브론의 상대방을 참 엉덩이로- 깎아내리는 행동을 상징적인 거 하나씩 해줍니다. 그렇죠. 뒤돌아 백드리블, 뒤돌아 가랑이 한 번 공돌리기. 해주고, 네. 그리고 한 번 진짜 정말 보란 듯이 레이업. 코트기 더 기분 나빠. 덩크도 할 수 있어서 봤다. 보니까. 근데 난 레이업으로 늦게. 그렇죠. 길을 죽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저는 정말 보스턴 셀틱스가 1차전만 보면은 이건 막을 수 없는 게임이다 느꼈던 게 에이브리 브래들리 최고의 수비수지 않습니까? 르브론 엉덩이에 죽어나더라고요 완전히. 거기다가 스마트 도와주면 공을 정확하게 0.1초도 안 맞고 바로 토스 패스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코버, 뭐 어빙, 러브토라고 뭐 넣고 참 이게 참 제가 아무리 봐도 컨퍼런스가 이렇게 차이 날 수 있, 컨파이널이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참하게. 하지만 부시더라고요. 클리브랜드의 경기력은 수준이 높았다.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고 특히나 케빈 러브는 과거에 우리가 봤던 미네소타의 케빈 러브가 돌아오지 않았었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1, 2차전 모두가 케빈 러브는 살아났다라고 생각하고 뭐 3차전 역시도 케빈 러브는 뭐 살아났지만 1, 2차전은 정말 클리브랜드는 하이 레벨 경기를 했다. 그 흐름으로 봤을 때 그 2차전에 있었던 전반전 최다 점수차. 그렇죠. 저 41점 차죠. 네, 많은 팬분들이 정말 이거 진짜 시리즈 끝났구나. 그렇죠. 많이 또 TV를 끄시고 저는 포기하시고. 오랜만에 J.R. 스미스의 어쨌든 무빙 페이더웨이 그 한 발 점프샷은 그 슛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는 한자가 있죠. 갈지자라고. 그 갈지자 모양대로 슛을 곧다이로 쏘더라고요. 네. 그거를 넣고 딱 신기록을 세울 때 끝났구나 이건. 그러니까 근데 1차전보다 그러니까 1차전은 아까 저기 가연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보스턴이 발도 무거웠고 여러 가지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웠던 장면은 아톰이 르브론한테 르브론이 아톰을 데리고 포스트업을 하는데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약간 아동학대. 그리고 저기 2차전 그러니까 2차전은 정말 그 뭐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어나더 레벨이었던 경기였던 거니까 클브의 정말 모든 것을 최고의 경기, 최고의 퍼포먼스를 제일 보여준 경기 아니었나. 아니 사실은 근데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게 1, 2차전 때 이기는 경기에서 트리스턴 탐슨도 상당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차전이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3차전 넘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1, 2차전에 보스턴이 저는 답을 못 찾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골밑이면 골밑, 3점이면 3점, 뭐 예를 들면 페인트존 득점이면 득점, 속공이면 속공, 턴오버면 턴오버. 그러니까 농구가 보일 수 있는 전방위적으로 어느 하나 클리브랜드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1, 2차전 모두가 이건 진짜 이건 끝났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죠. 네, 2차전은 그리고 제가 다시 넘어와서 2차전은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그 득실 맞을 45점을 올리면서 그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가 뭐 하이라이트 수준의 어떤 뭐랄까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그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장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농구 장인으로 야수 장인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정말 시리즈 자체를 감탄하고 보지 않았나. 네. 그 1차전 때는 확실하게 돌파를 보였다면 2차전은 게임 조율이라는 걸 그쵸. 패싱이 패싱 진짜 네. 놀라웠습니다. 네. 한 리더가 득점을 충분히 전 경기에도 보여줘서 심리적인 수비수한테 이미 돌파라는 대안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선수가 경기를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조물딱할 수 있는지를 진짜 보여준 게 2차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뭐 보스턴 감독도 르브론에 대한 상당한 칭찬을 경기 끝난 인터뷰에서 많이 보였었죠. 그렇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홈 어드밴티지를 이제 다 그 날려버린 정도로. 거. 네. 네. 이게 보스턴 홈이었다는 게 더 그쵸. 실망스러운. 그리고 2차전까지 막 대기록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뭐 역대 플레이오프 이제 스틸 2위로 올라오고 또 그 최다 연승. 연승 기록 작년 이제 파이널 포함해서 12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좀 올해는 기쁘게 하셔도 돼요. 기쁘게 했어요. 나 다음 거 되게 기쁘게 할 거야. 그랬다고요? 근데 사실은 2차전 때만 봐도 130점을 넣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거의 올스타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클리브랜드가 프랜차이즈 히스토리는 가장 플레이오프에서 많은 점수를 냈던 경기였었기 때문에 정말 뭐 그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어차피 이제 3차전 얘기할 거니까 마지막에 얘기하자면 수비면에서 정말 완벽한 경기를 또 보여줬던 것 같아요. 4스틸에 그 3블럭을 했는데 에이브리 브래들리를 공격으로 이제 눌러놓고 속공 한번 뛸랬더니 또 체시당 블럭을 하고 그 블락은 작년 네. 파이널 생각나는 블락이더라고요. 멋진 블럭도 하면서 사실은 또 스틸도 4개나 거두면서 멋진 또 퍼포먼스 사실은 보였죠. 1, 2차전까지만 해도 르브론 제임스가 사실은 미국 언론에서는 MJ와 비교할 정도로 그리고 그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이 가장 전성기냐 아니냐 더 나아질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동분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냐 막 약간 이런 이미 시리즈가 종결된 갑자기 폴 밀셉 FA 선언하고 경기를 많이 보여줬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아이자이아 토마스 부상 소식까지. 그렇죠. 시즌 아웃을 선언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정말 역대 가장 재미없는 컨퍼런스 파이널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들이 펼쳐졌었죠. 그렇죠. 그리고 3차전에 2쿼터까지도 그 기세가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네. 하세요. 자, 토스해 드립니다. 그 워싱턴과의 시리즈에서는 올리닉이 있었다면 네. 클리블랜드 시즌에서는 마커스 스마트. 진짜 터져줬죠. 걔도 네. NBA 선수구나 싶더라. 네, 거의 뭐 저기 이렇게 터져줄 줄 몰랐는데 그렇죠. 이렇게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한 번도 그렇죠. 못 해봤네 이런 네. 경기를. 3점을 무려 10개 중에 7개를 넣었죠. 그렇죠. 아니 뭐 커리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마커스 스마트가 그것도 오픈 찬스도 아니고. 저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성이랑 이 얼굴이랑 제일 매치 안 되는 선수가 마커스 스마트였거든요. 그날만큼은 진짜 정말 스마트한 NBA 어떤 플레이어로서 놀라웠습니다. 네. 이 경기 직접 보셨죠? 저는 안 보고 있었어요. 저는 봤는데 3, 4쿼터 때 진짜 스마트가 쏜 3점 슛이 오픈 찬스가 아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컨테스트 됐었고 그다음에 뭐 말도 안 되게 스텝백으로 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클러치 순간 그러니까 동점 슛을 쏘고 뭐 역전 슛을 쏘고 그쵸. 이런 때에 그 중심에 있었어. 근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수비력이 너무 좋지만 공격력이 개똥이어갖고 그쵸. 그리고 플랍을 잘하는 선수로 그쵸. 유명한데 이날도 했는데. 이날도 많이 했죠. 근데 와 공격 3점이 10개 던져서 7개라니.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이제 스마트가 보통 후보로 나오든지 그래서 원래는 에이브리 블래들리랑 토마스랑 이 보통 이제 백코트 듀오를 이렇게 봤었는데 이날 이제 스마트가 이제 선발로 나오면서 둘이 어떻게 보면 백코트 듀오로서 앞선에서 우선 수비도 잘했고 공도 잘 돌았고 물론 거기 호포드가 또 중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줬지만 둘의 역할이 가장 빛났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마트의 성적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생 경기였죠. 커리어 하이 경기입니다. 레귤러 시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그 흔들린 이유 뭐라고? 저는 솔직히 보스턴 셀틱스 선수들도 당연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건 르브론 제임스의 엄청난 부진입니다. 이 부진은 제가 진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응원했지만 한 시즌에 한두 번 어이없는 경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막 비교되는 게 조단의 어떤 그런
15점 밑으로의 경기 플레이오프에서 빵 경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비교되면서 코비도 물론 나오면서 르브론 제임스의 그 2차전에 어떤 쏟아졌던 찬사를 본인이 아이스 버킷으로 날려버릴 정도로 최악 경기를 펼쳤죠. 네. 뭐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가 4쿼터 때 무득점인데 그렇죠. 이 무득점인 경기가 옛날에 약간 프로즌 더 원이라고 불렸던 프로즌 D 원이라고 불렸던 2011년도 파이널 댈러스 네, 그렇죠. 때의 이후로 처음이고 사실은 11득점을 넣은 거는 자기가 홈코트에서 플레이오프 커리어상 가장 적은 포인트이기도 하면서 그때 2011년도 때 게임 그쵸. 4에서 8득점 그렇죠. 넣었을 때 이후로 가장 적은 점수죠. 진짜 그 그러니까 요번에 그 이제 그 경기 끝나고 인터뷰 때도 언급했지만 그 본인이 이제 선수들에 대해서 좀 컨디션이 워낙 안 좋아서 본인이 약간의 그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좀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사실 4쿼터 때는 그 정도 무기력한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금 네 보스턴의 반격에 맥을 못 쳤죠. 촉감이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였죠. 네, 경기 네. 내내. 뭐 르브론 제임스가 이번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찬사와는 완전한 상반된 그렇죠. 경기였죠. 네. 저는 그 보스턴 선수들이 너무 재밌었던 게 뭐 스마트도 그렇고 브래들리도 그렇고 그 예브레코 선수도 제렙코. 제레코 선수도 너무나 그 사실은 이 파이팅 넘치고 이제 쌈딱 같은 기질을 발휘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빅샷도 다 넣어주고 아 클리브랜드 선수들이 사실은 방심이지만 이럴 때 리더가 사실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르브론의 어떤 그런 최악의 부진이 결국에는 이제 뒤집힌 경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 르브론 제임스 끝나고 인터뷰 때 뭐 그 데스퍼레이트 바스켓볼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얘기가 많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경기 전에 루틴들을 약간 그 경기 따라 좀 생략을 한 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제 생각에는 그 르브론 제임스의 진짜 단점으로 굳이 꼽자면 사실은 그 허리 부상이었는데 그거를 작년 플레이오프 직전에 거의 완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은 사실은 조절을 하면서 뛰었는데 저는 몸의 이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크게 방심한 것 같아요. 그냥 아마추어 경기 하듯이 선수들을 대할 때 상대방을 그래서 이게 파이널 때 한 경기와 컨퍼런스 파이널 때 한 경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정신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똥줄타게 농구할 때가 왔구나. 예방 주사를 받았다. 근데 만약에 뭐 어쨌든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가져간 건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치명타를 먹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클리브랜드는 만약에 우승의 지금 확률이 높아지려면 어쨌든 한 경기라도 줄여서 뛰어야 되는데 지금 보스턴 원정을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4차전 이기든 지든 어쨌든 5, 6차전 혹은 6차전 하게 된다면 무조건 보스턴을 가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피로도가 쌓인단 말이에요. 일단은 상대방 컨퍼런스 측에서는 사실은 이미 끝낸 상황이고 만약에 그거를 노렸다면 진짜 바본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선수들의 그 나이나 기타 이제 뭐 이제 플레이오프는 사실 쉽게 넘어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쌓이는 마일리지들이 굉장히 높은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치명타를 먹은 것 같아요. 우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치명타를 먹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셀틱스 입장에서 보면 그 아까 리더의 그런 약간 좀 르브론의 부진을 얘기했지만 거꾸로 셀틱스는 IT가의 부재로서 오히려 또 활활 타오른 거꾸로의 케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반대로 IT가 빠져서 수비가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수비가 공격면에서는 그거를 정말 스마트가 희한하게 메꿔줬고 수비는 좀 더 강해졌고 네.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 토마스라는 걸출한 공격력을 가진 선수를 계속 리더로 그러니까 사이즈에 약점이 있지만 두는 이유는 수비에서의 약간의 마이너스를 공격에 더 플러스로 바꾸겠다는 거였는데 아이디어 토마스는 빠진 상태에서 듣도 보도 못한 마커스 스마트가 갑자기 이걸 메꿔버리니까 그렇죠. 뭐 보스턴으로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마스의 그런 공격력, 이제 파괴력 있는 공격력이 수비를 메이크업한다. 그렇죠. 이제 이거가 전제 조건인데 이제 그거를 근데 지금 분명히 다음 시즌 4차전, 5차전에 갔을 때 스마트가 이런 행동이래. 이런 짓거리를 잘 할 수가 없어요.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낼 수 있을지는 그런 애가 의문이거든요. 아니죠. 그런 애가 아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토마스가 있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 경기 르브론이 2연속 그렇게 절 거냐? 뭐 그것도 사실은 왜냐면 르브론의 스탯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나쁜 경기 이후에는 항상
2득점 이상 넣더라고. 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클래스가 보여주겠죠. 그래도 가장 요가 이게 참 웃긴 게 1번 시드가 언더독의 느낌이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언더독의 느낌이 나는데 그 클리블랜드 한 번이라도 이겼다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웃겨요. 1번 시드가 한 번 이겨서 여보세요. 전 작년 디펜딩 챔피언인데 언더독이라 거의 파피 됐어요 지금. 우리 지금 1년 내내 시달려가지고. 예. 저는 사실은 그 3차전에선 사실은 그 공격적으로 활약을 못했지만 전 이 시리즈에서 좀 발견한 선수가 있습니다. 네. 제일런 브라운. 저는 솔직히 그 클리브랜드라는 어떤 그런 강한 팀, 골든스테이트 같은 슈퍼 팀에 가까운 그런 팀들이 사실은 신인들의 어떤 그런 활약은 너무나 그렇죠. 미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제일런 브라운 물론 3번 픽 그동안 우리가 막 많은 또 비웃음도 샀던 사실은 맞아요. 선수였는데 이 파이팅 2차전 때 사실은 결국에 기록 졌지만 2차전 때 그 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뛰어주고 이런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생의 투혼이 3차전에 형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그렇지. 아톰이 빠진 상황에서 해주지 않았나. 참 보스턴은 선수들 뽑을 때 딱 그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끈끈함. 마커 스마트도 사실은 정말 끈끈함이 그렇죠. 있고 네. 제일런 브라운 뽑을 때 사람들이 많은 얘기 있었지만 그 선수도 그쵸. 그런 문화가 있고 뭔가 나 어때? 사실 다들 부자들인데 내가 헝그리해 보여. 그런 느낌 알죠? 엄청난 몇백억 받는 사람들인데 헝그리해 보이죠 이렇게 그런 느낌. 예. 또 그게 또 그걸 서로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네, 뭐 문화라는 게 뭐 팀 문화라는 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지만 케미라는 게 한 사람이 그렇게 파이팅을 보여주면 옆에서 또 그게 좋은 그렇죠. 의미로 전염이 돼갖고 다 같이 이렇게 팀의 허슬 플레이도 그렇죠.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던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런 것들 멋있는 이제 형들 너무한 거 아니냐 2차전 때 응. 우리 진짜 목숨 걸자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뭐 브래들리라든지 스마트 또 뭐 크라우더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그래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완전히 제압했죠. 네. 근데 아마 클리브랜드가 이 연패를 한다면은 익스큐즈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사실은 클리브랜드가 보스턴에게 뭐 이번 시드지만 줄 수 있는 패배는 하나 더 이상 허용되면 사실은 파이널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게 팀 케미로서 참 이제 팬 입장에서는 참 좋았던 게 이제 3차전이 끝나고 라커룸에서도 이제 페이스타임으로 서로 막 이제 마치 우승을 한 것처럼 그쵸. 이제 아이자 토마스와 페이스타임을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즐거움을 같이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 마치 그 북산이 사나을 이기고 그렇죠. 사진 찍은 것처럼. 맞아요. 그러나 그런 물론 난 느낌이었어요. 천재니까 느낌으로 바로 탈락. 네. 네, 마성지. 네. 지하개별. 지하개별. 네. 이현수 그런 사람 있죠. 네. 클리브랜드가 확실히 방심하고 또 보스턴 선수들은 한 경기로 잡겠다는 어떤 의지가 네. 활발타오르고 이게 전반 이후에 갑자기 올랐죠. 또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거기서 찬물을 못 끼얹은 클리브랜드.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4쿼터 3쿼터 후반부터 4쿼터까지 3점을 하나도 넣지 못했어요. 클리브랜드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크지 않았나. 초반만 해도 케빈 러버가 굉장히 잘해줬는데. 초반에 사실 7개의 3점슛을 케빈 러버가 넣으면서 엄청난 퍼포먼스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좀 터런우 감독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후반에 만약에 24분 동안 3점슛이 안 들어가고 있다면 JR의 정면 슛을 제외하면 전 사실은 채닝 프라이나 그런 다른 선수들 장신 슈터들을 기용하면서 다시 돌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후반전에 내가 볼 때 멘탈이 좀 나갔던 것 같아요. 뭐 르브론을 뺄 수는 없었겠죠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빼면 좋았겠다 생각되지만 그런 점에서 채닝 프라이는 한 번 더 써보면 어떨까. 그 순간에 좀 기억 남는 거는 그 스마트가 공을 사실 잡고 있었어요. 뒷모습은 조단이었어. 뭔가 나 오늘 한다 이렇게 끼면서 근데 수비가 르브론이었어. 르브론이 막 단에서 와 스마트 너 오늘 진짜 내나 했는데 갑자기 웬걸 브래들리 두둥 뚱뚱 뻐럭뻐럭 그러고 제가 버스터맨들 죄송합니다. 네, 아직도 화가 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귀여웠던 것 같아요. 스마트가 좀 통통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조단처럼 드리블 막 치는 거 갑자기 그래서 얘 뭐 하려나 봐. 우리 막 다 야 얘 뭐 하려나 봐 이랬는데 싹 빼지더라고. 네. 그래서 그 응용력이 참 좋다고 생각한 게 스마트가 첫 볼을 받은 그 순간 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가 그 경기에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얘가 분명 던진다라고 생각을 다 했거든요. 르브론도 눈빛 변해가 딱 맞더라고요. 네. 너 내 앞에서 한번 떠봐. 약간 이런 느낌. 그 감독이 그러니까 그거를 읽었던 거 아니야. 저도 그래서 그래서 오프닝 그렇죠.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이
이건 분명히 클리브랜드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그 거만한 그 느낌으로 당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그쵸. 느낌이. 근데 그때 마지막 순간만 저기 복귀를 해보면 그때 이제 호포드가 센터 라인에서 이제 스크린을 걸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에이블 브래들리는 그 3점 슛을 쏜 그 왼쪽 45도에서 이 정반대 소위 스마트의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돌아서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돌아가는데 이제 다 사람들은 스마트가 쏠 거라는 걸 집중을 하는 거를 아마 스티브 감슨도 그걸 아마 약간 수를 이용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운데 호포드를 세워놓고 퉁 쳐놓고 걔를 그 브래들리를 노마크를 만든. 그래서 아톰이 빠진 게 그런 수싸움에서 질만한 게 사실 다 고만고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NBA 선수인 건 너도 나랑 맞아. 같은 리그인 건 맞는데 굳이 난 너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면서 고만고만 뭐 호퍼든가 뭐 그러니까 뭐 애매한 거죠. 그 짧은 순간. 왜냐면 셀틱스에서는 토마스 빼고는 사실 다 그 클러치 그죠, 비슷비슷하죠. 그거를 애매하죠. 고만고만한 네. 그렇죠. 스마트는 다시 이런 경기는 없을 겁니다. 인생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 반대쪽 리그에서 또 수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1패가 굉장히 또 치명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충분히 생길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클리브랜드의 그런 어쨌든 불호 정신들에게 한번 바짝 찬물을 맞을 때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르브론 제임스가 딱 부진할 때 가장 많은 소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터뷰 저 사실 다 봤는데 제가 봤죠. 팬 입장에서 좀 기분 좀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물고 뜯는데 물론 당연하죠. 당연히 지난번 2차전과는 다르니까. 근데 르브론이 대처를 참 잘했어요. 일단은 모든 거를 본인의 어떤 그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심기일전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다행인 거는 보스턴이 올라가는 클리브랜드가 올라가도 어쨌든 그 파이널 일정은 좀 뒤에 있기 때문에 7차전까지 만약에 가더라도 재밌는 컨퍼런스 빈말이지만 영어는 없었어요. 그렇죠? 문외 토크 가뭄의 담비 같은 승리. 그래도 목표 달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승한 거보다 더 기뻐. 네, 작년에 우승해봤는데요. 그게 훨씬 깊어요. 네. 뭐 다음 경기에서도 보스턴의 좀 선전을 내일 오전에 합니다. 내일 오전에. 네. 자, 서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은 오늘 경기를 끝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4대 0으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파이널에 진출을 했고, 그렇죠. 케빈 듀란트는 그 개인적으로 보자면 두 번째 파이널 진출인 거죠. 그렇죠. 오클라호마 때 한번 예전에 마이애미 드라프트 때 제외하고 두 번째 파이널 진출했습니다. 네. 시즌 초부터 그렇게 숱한 이야기를 낳다가 드디어 파이널까지 올라오긴 그렇죠. 올라오네요. 그렇죠. 올라오긴 올라갔네요. 네. 뭐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과정이 또 오래 보면 순탄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상도 당했지만 어쨌든 진짜 사기 캐릭터의 끝을 보여주는 남이 아파할 때 넌 죽었다 하는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슈퍼스타들 중에서 제일 무섭던 게 뭐냐면 효율성인데 이 친구가 정말 짧은 시간 보통 30분대 중후반대를 뛰면서도 뭐 거의 최고의 파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레너드의 공백은 정말 누가 봐더라도 명백하게 너무나 컸던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여기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세난이 레너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그쵸. 높아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분석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이제 팀 덩컨이 이제 작년 이후로 은퇴를 했는데 팀 덩컨 은퇴 이후에 올해도 60승을 어쨌든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티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규 시즌을 그러니까 긴 여행을 떠나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관리를 잘했는데 단기전 때는 당연히 슈퍼스타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을 때 토니 파커가 일단 부상을 좀 당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선수들도 물론 레너드가 먼저 당했지만 레너드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팀 전체적으로 이제 해법을 못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레너드 말고 그 알드리지 부진도 사실 작년에 올 NBA 팀에 들었던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는 참 실망스러운 경기력. 그렇죠. 네. 조력자가 없었죠. 알드리지가 포트랜드 시절부터 게임을 뭐 많은 끌어갈 수는 있지만 게임을 디사이드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게임을 결정질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 게임을 그 중반에 어쨌든 그 템포를 이끌어가는 선수 정도 수준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포틀랜드 때도 보면은 릴라드보다 더 연차도 좋고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순간에는 사실 릴라드가 많이 활약했듯이 알드리지가 사실은 샌안토니오에서 뭐 득점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조력자 그 옆에 도와준 사람이 없을 때 여실히 더 드러났지 않았나. 전 또 좀
좀 다른 방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팀 덩컨의 공백이 더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큰 경기,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같이 큰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뭐 8득점이든 20득점이든 그 득점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 소위 이 뭐 플레이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든지 아래서 응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존재감만으로도 팀 디펜스와 팀 오펜스를 이끌어갈 그렇죠. 때 그리고 거기에 역할이죠. 그냥 네. 벤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팀 덩컨이 앉아 있다라는 게 존재감이 얼마나 컸지 않았나. 경험 많은 선수의 그쵸. 부재도 네. 있었죠. 사실은 정말 이제 샌안토니오는 이제 세대 교체에 힘을 가해야 될 때가 분명 존재한다. 한다. 그러나 샌안토니오는 시몬스를 발견했다. 뭐 정도지 않을까요? 그러면 FA 시장에서 누굴 잡지 않을까요? 잡겠죠. 샌안토니오. 저는 포포비치 그 알드리지 그 부진은 예견이 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몰 바스켓볼 라인업에서는 좀 사실 비효율적인 선수에 가깝기 때문에 레너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알드리지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고 그쵸. 봐도 드레이먼드 그린도 그린이지만 샌안토니오가 지금 구조상으로도. 좀 어려웠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로써 샌안토니오의 시즌이 끝이 나게 되었는데 샌안토니오는 그래도 지노빌린 지노빌렸다. 그렇죠. 그 형은 참 농구를 잘한다. 그 지노빌리가 선발로 나오면서 또 오랜만에 참 지노빌리 선발 나오는 좋은 또 모습 본 것 같고 또 후배들이라고 하는 그 샌안토니오 스포 선수들한테 좀 많이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아직 떠나는 거에 확정은 안 됐지만 참 제가 보면서 참 박수를 또 보냈습니다. 저는 피켓롤을 할 때 그러니까 가랑이로 데뷔했을 가랑이로 그쵸. 드리블 하면서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센스를 보면서 이 형의 정말 그 감각은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 형은 예술자다. 예술가다. 아티스트다. 아티스트다. 이 형은 참 농구 잘한다. 지던 이기던 너희들이 감탄할 만한 창의적인 농구를 보여주겠다. 이런 정말. 느낌으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네. 올 시즌 그 플레이오프가 재미없다는 평을 많이 받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순간 뽑자면 지노빌리의 그 뒤에서 블락. 그렇죠. 가져와 불라. 가져와 가져와 블락. 블락. 네. 그것도 하드는 상대였으니까. 가져와 이 일이네. 네 트로피도 가져와. 그런 느낌으로. 네. 죽을 거면 같이 죽자. 오늘 그런 경기 느낌으로. 저 네. 깜빡했는데 오늘 경기 끝나고 인터뷰할 때 갑자기 그 남미 언어를 스페니쉬. 네. 스페니쉬를 쫙 쓰는데 갑자기 아르헨티나 선수였지. 아, 아이고 약간 마누시노빌리 얼굴의 표정이 자신감이 영어 할 때와 스페니쉬 할 때 좀 다르더라고요. 스페니쉬 할 때 뭔가 약간 그 얼굴 근육이 좀 더 온화하고 네. 모국어 쓰니까. 네. 풀려져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 소름 끼쳤던 건 그의 또 패션 센스. 어디서 저런 옷을 구했나? 몇백억 있는 정말 누가 그러니까 별로 남의 말 안 듣는 부스러운 성격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레고비치 감독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예전당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있죠. 가능성 있는 당연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수가 나를 위해 팀을 위해 식스맨으로 몇 년 동안 뛰어준 거에 대해서 정말 난 무한한 감사를 한다. 벤치에서도 그런 자기 역할과 팀을 위해서 항상 헌신할 줄 아는 저 선수의 프로페셔널리즘에 진짜 큰 박수를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누지노빌리를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공식 트위터에도 리스펙에 대한 것도 있었고 뭐 케빈 두란트하고 디그린도 오늘 그 경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그 스테픈 커리가 자유투 쏠 때쯤에 그 마누지노빌리를 사실은 이제 콜을 하죠. 벤치로 콜할 때 뭐 전원 기립박수 쳤지만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선수들도 커리도 그렇고 이제 자유투 쏘는 중간에 이제 박수를 쳐주고 참 멋진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마누지노빌리 참. 근데 그러고 은퇴 안 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리차드 가라 했는데 그렇죠. 근데 지노빌리가 나중에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기 명예전당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쵸. 게 그럼요. 기록 외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NBA 국제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의 오는 그런 인터내셔널 선수들에게 선수들을 국제적인 선수들을 많이 이게 그쵸. NBA에 데리고 오는데 큰 역할을 하는 선봉장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오히려 야오밍보다 더 큰 그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이슈를 그러니까 글로벌 이슈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야오밍이 됐지만 더 영향력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지노빌리, 토니 파코 다 그렇죠. 그렇죠. 농구의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사실은 샌안토니오에서의 어떤 그런 우승 경력, 뭐 기타 개인 수상도 그렇고 이건 한번 우리가 다루는 걸로.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하죠 뭐. 다음 주에 한번 아, 마누지노빌리 그럴까요? 한번 특집 갈까요? 네, 좋아요. 왜냐하면 15시즌을 한 팀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 은근히 되게 항상 이겨왔다. 그렇죠. 아르헨티나에서도 조던이었고 그쵸. 국대도 되게 잘했고 그리고 NBA 와서도 15년 동안
거의 지배했다. 그렇죠. 되게 뛰어난 선수가. 그런데 본인이 사실은 많이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빅스맨으로서 본인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럼 이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도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할까요? 호수이님이 또 오면 또 맛깔나게 다른 얘기도 많기 때문에 또 기대되네요, 그쵸. 진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전력 얘기를 좀 그렇죠. 해볼까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우선은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장기를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전에서의 사실은 그 예상치 못한 그 샌안토니오의 스몰 라인업의 반격에 굉장히 그 주춤주춤하고 또 드레이먼드 그린이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수비를 좀 보여줬던 1차전 초반까지 했는데 레너드의 부상 이후에 사실을 보여줬던 특히 저는 스테픈 커리 그리고 이제 케빈 듀란트의 공격력은 정말 정말 할 말이 정말 할 말이 끝났다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너무 대단하고 특히 케빈 듀란트의 그 롱투는 사기 아닌가? 이 사람 사기야. 근데 저는 듀란트인데 커리를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그쵸? 당연하죠. 네. 왜냐면 커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샌안토니오 시리즈 때 기록을 보면 거의 오픈 찬스에서는 다 넣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필드골이나 3점 슛이 거의 한 7-80%인 거고 콘테스트 돼도 50% 정도 수준인데 놀랍지도 않네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전년도 시즌 파이널이 들어가기 직전부터 커리는 컨디션 난조였거든요. 부상 그렇죠? 이슈도 네. 있죠. 컨디션 관리를 못해서 파이널 때 어찌 보면 약간의 그 해를 정말 정점을 찍은 그 해를 자기 혼자 독식할 수 있었던 그 파이널을 약간 넘겨줬다는 거죠. 컨디션 난조로. 올 시즌은 정말 어찌 보면 듀란트가 3쿼터에서 막 그 중요한 순간에 스팔라인 받던 말던 자기의 파이널에 맞춘 그 컨디션 조절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능남의 저의 윤대엽 생각은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지금 듀란트와 뭐 맥기 이런 선수들 벤치에 뎁스가 깊어지는 걸 보고 맥기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커리의 컨디션 조정, 템포 조정을 저희가 지금 눈끼 봐야 되지 않는가. 커리는 파이널 때 폭발할 것 같다 이번에.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확실히 다르죠. 네. 정말 지금 작년에 그 뒤집힌 거를 계속 그렇죠. 머리에 얼마나 두고 있을 고치고 거예요. 있어. 네. 빡침이 이렇게 네.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맥기와 웨스트의 부활. 맥기의 부활과 데이비드 웨스트의 어쨌든 노장으로서 벤치에서 얇아진 벤치를 좀 두껍게 해주는 역할. 그리고 오늘 저 그 경기를 보면서 그 샌안토니오가 확 올라오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때 찬물을 듀란트랑 커리가 쌍방에서 터트리니까 이게 그냥 식더라고요. 진짜 사기야. 네, 클리브랜드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찬물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게 느껴지고. 근데 만약에 둘 다 찬물을 못 쏠 리가 별로 없는데 둘이 찬물을 못하면 탐슨도 있고. 탐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무섭긴 무섭구나 이 팀이. 게다가 저희가 주목하면 듀란트가 플레이오프 때 역사상 평균 득점이 르브론보다 위에요. 4위예요. 그러면 뭐 얼마나 플레이오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있긴 하다. 듀란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주 최강 팀을 만들어서 도전하니까. 아마 오클라호마 팬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파이널 가니까 좋냐? 네. 이왕 할 거 잘하고 와라. 아마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작년에 딱 한 경기 못 넘어서 못 나갔는데 올해는 가긴 갔네요. 결국에는. 뭐 골스는 뭐 이제 또 파이널로 올라가니까 정말 또 씹을 거리들이 많잖아요. 잘잘 또 근데 저 개인적으로 많은 뉴스를 내주시길.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약간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호해 방송도 했잖아요. 아니었으면 좋겠어. 안 됐으면 좋겠어. 커리를 생각하면 뭐 그렇기도 한데 듀란트 생각하면 난 차라리 우승 못했으면 좋겠어. 골스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발언을 또. 제 바람입니다. 예상은 아닙니다. 네, 예상을 하면 저는 클리브랜드 우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입 다물어. 어쨌거나 골스 팬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예.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골스를 좋아하긴 해요. 네. 듀란트가 싫어서 그렇죠. 보스턴 우승을 한번 외쳐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네. 플레이오프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2회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지노빌리 저희가 꼭 좀 잘 준비를 해서 한번 오랜만에 잘 주제로 한번 다뤄보죠. 그거 어때요? 보고 싶네요. 다음 주는 경기가 많이 없으니까 네. 저희가 조금 기억이 남는 뭐 플레이오프 경기 이런 거나 뭐 이런 뭐 재밌는 주제로 뭐 네. 한번 저희 한번 논의해 보시죠. 네. 다양한 자유 주제로 또 다음 주는 찾아뵙게. 아니 오랜만에 우리가 그 경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경기 외적으로 우리가 좀 수다를 떨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원래 시작 자체를 NBA 수다로 해서 갑자기 좀 자유롭게 뭐 그냥 갑자기 나도 뭔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조급병 버리세요. 그렇죠. 사퇴하세요. 언젠가 이 멘트가 쓰일 것 같아서 그죠? 그런 거죠. 네. 저희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유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뭘. 문득 그냥 네. 오늘 고생했고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 그렇죠. 미리 저도 그냥 미리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자유님이 오늘 티셔츠가 헤이브랜드 빅3 티셔츠를 입고 오셔가지고 맞네요. 아주 기분이 좋네요. 저거 작년인가 재작년 생일날 받았을걸요? 아 그래요? 자, 좋네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MBO